안녕하십니까. EA스포츠 피파 온라인 3 아이다스 챔피언십 2014 개인전 4강전 경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캐스터 송승헌입니다. 이번 시간 동말씀 역시 김동환, 한승엽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4강전 경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미 자신의 실력을 검증받고 그 이상을 노리기 위한 4명의 선수가 오늘부터 경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뭐 같은 또 클럽 소속원들이 많기 때문에 서로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또 자신들이 가장 잘하는 거를 이제 4강전이기 때문에 돋보이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좀 심리적인 뭐 평정심 그런 것도 유지할 필요가 있고 네. 또 상대를 만났을 때 좀 다양한 전술 이런 것들을 좀 개발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시즌에서는 온라인에서 주로 활용했었던 그런 전략들을 위주로 좀 활용했었는데 지금 이번 시즌은 한 달 라운드가 올라가면 올라갈 때마다 새로운 것들을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기존의 자신의 스타일을 탈피할 수 있을 만한 방법을 찾아오는 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내고 있고 실제로 4강 경기에 준비 중에 오늘 박준효와 양진엽 선수 또한 그런 모습을 잘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 경기 또한 굉장히 재밌는 양상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올라온 4명의 선수, 개인전에 올라온 4명의 선수 모두 각각의 그 컬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선수들의 색깔을 잠시 후에 경기에서 직접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여러분들을 위한 이벤트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현장 방문 관람객 여러분들을 위한 그런 이벤트가 되겠습니다. 400만 EP부터 출발을 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EP 뿐만 아니라 선수팩 그리고 경험치 이전권까지 푸짐하게 드리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피파 온라인 3를 즐기다 보면 저도 만나는 일반 유저분들의 스쿼드가 굉장히 많이 보강이 됐어요. 네. 바로 이 넥슨 아레나를 방문하시는 현장 방문 관람객들에게 이런 푸짐한 상품을 드리기 때문이 아닌가 싶고요. 오늘도 역시나 많은 상품들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관람객 여러분들 중에서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경품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기계식 키보드도 드리고요. 뭐 게임패드, 헤드셋, 특히 또 손흥민 선수가 어저께 경기를 펼쳤었는데 레버쿠젠 사인 저지를 또 한 분에게 저희가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1억 EP가 또 한 분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레이저에서 경품 협찬한 다양한 게이밍 기여와 더불어서 손흥민 선수의 유니폼까지 잊지 마시고요. 승부 예측 경기 이벤트를 통해서 역시 500만 포인트를 모으신 분께는 1억 EP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포인트에 의해서 여러 가지 아이템화 시켜서 여러분들이 또 찾아가셨으면 좋겠고 피파 온라인 3 홈페이지에서 뭐 이 이벤트뿐만 아니라 여름방학을 겨냥해서 또 다양한 이벤트를 경험하고 있으니까요. 시행하고 있으니까 피파 온라인 3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더욱더 알찬 이벤트 상품을 받아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유튜브 네이버를 통해 시청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또 쿠폰 번호를 나눠드리고 있고 현장 응원 잘해주시면 또 거기에 해당하는 저희가 상품을 드립니다. 네, 1000만 EP 최대 5명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어서 현재의 4강 대진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금색의 4명의 선수가 현재까지 남아 있습니다. 네, 일단은 오늘 경기 박준효 선수와 양진엽 선수는 어떻게 보면은 좀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은 승승장구하면서 지금 올라간 선수를 긴장하게 만드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또 다양한 공격 전술을 가지고 있고 박준효 선수는 일단 뭐 여기서 직접 보시는 분들도 환호성에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개인기를 통한 화려한 플레이, 이것들이 오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12년 프로 김정민 선수를 비롯해서 강력한 디펜스, PK의 왕자 이진규까지 4명이 각각 다른 컬러를 가지고 있는 4강 대진표의 4명의 선수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경기 바로 이제 박준효 선수와 양진엽 선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같은 클랜에 속해 있기는 합니다만 서로 간의 컬러를 조금씩 숨기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 양 선수가 이런 무대에서 만나는 것은 또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기존의 자신의 스타일을 좀 이제 무대 위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상대끼리 만났기 때문에 굉장한 신경전이 경기 내적으로 일어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네. 3판 2선승제에서 좀 더 늘어난 5전 3선승제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한 경기를 패배한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역전의 여지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양 선수의 멘탈 싸움도 오늘 경기에서는 굉장히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한번 분위기가 휩쓸렸을 때 2개의 경기를 연달아 내주면서 3전 2선승제의 경기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5전으로 늘어나게 되면서 어느 정도 자신을 추스를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주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4강전의 경기를 준비하고 있는 선수를 화면을 통해서 먼저 만나보시죠. 개인전 8강전 경기에 돌입을 했습니다. 라인이 좋대! 아, 진짜 박준효! 박준효 진짜 무섭습니다! 크로스 올라오죠! 들어갔어! 그대 진영 4강 이변의 연속이네요. 4강까지 올라오게 돼서 정말 꿈만 같고 앞으로 좀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피해자들을 꺾고 올라왔는데 이번만큼은 꼭 좋은 성적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클럽에 소속되어 있지만 같은 클럽이지만 많은 경기를 해보지 못했어요.
서로 데이터가 없다고 전 보고 제가 분석을 철저히 해서 작살내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한 연습을 하면서 아주 일수까지 모든 것을 파할 수 있는 연구겠습니다. 진엽이 형 나이도 있으신데 이제 집에 일찍 가셔야죠. 제가 결승 가겠습니다. 준효야 얼마든지 들어와. 다 막아줄게. 자, 이어서 여러분들 박수와 함께 오늘 경기를 준비하는 두 명의 선수를 지금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두 명, 박준효 선수와 양진혁 선수가 되겠습니다. 같은 클랜이라는 이름으로 묶여는 있습니다만 사실상 이 두 명의 선수 서로 양보할 것이 전혀 없는 오늘 한판 승부가 되겠습니다. 네, 양진혁 선수가 이제 형이라고 하는데 뭐 승부의 세계에는 선후배가 없죠. 예, 박준효 선수의 화려한 개인기냐 아니면 양진혁 선수의 굉장히 끈끈한 축구 구사 능력 그리고 또 다양한 공격 플랜이 많거든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첫 판부터 적용이 될지 두 선수가 너무 좀 잘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경기적인 외적으로도 잘 알기 때문에 첫 판의 승부가 심리적으로 많은 영향을 끼칠 거라고 좀 예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두 명의 선수 특히나 언급해 주신 바와 같이 한번 승부가 났을 때는 한쪽으로 점수가 많이 쏠리는 현상이 있었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세트 스코어도 이제 마찬가지가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세트 승리가 굉장히 필요한 양 선수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서로 간의 스타일을 좀 잘 알고 있다고는 하지만 경기 내적으로는 아직까지 만나보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신경전이 묘미를 이룰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자, 양 선수를 한번 살펴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준효 선수, 김정민 선수와 김민재에게 패배를 했을 뿐 나머지 경기 승리를 따내면서 여기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특히 또 김민재 선수에게 승리를 거두면서 확실히 자신의 색깔을 보여줬고요. 또 한 판을 먼저 뺏겼지만은 연속해서 역전을 시키는 모습 이런 것들은 뭐 침착함, 심리적인 부분도 그렇고 또 경기적인 능력도 뛰어나다는 걸 알 수가 있었고요. 전체적으로 다득점을 하는 경기가 많았기 때문에 그만큼 공격력이 강하다라고 볼 수 있는 박준효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반대편 틀에 있는 김정민에게 갚아줄 것이 있는데 이번 4강전에서 승리를 따내야만 김정민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열릴 수 있습니다. 박준효 선수의 오늘의 경기, 처음 경기는 어떻게 준비했을지 그 분석과 다운 그런 모습들 한번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반대편에 앉아있는 선수를 만나보겠습니다. 바로 양진혁 선수입니다. 네, 기본적으로 수비에 강점이 있는 선수죠. 본선에서의 골득실이 10득점에 실점이 2실점밖에 없어요. 참가하고 있는 이 8강에 진출했었던 선수를 종합해서 봤었을 때 가장 적은 실점을 양진혁 선수가 보여줄 정도로 수비적인 면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공격적인 박준효를 만났을 때 어떤 면에서는 천적이 될 수 있는 양진혁의 플레이 스타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수비만 잘하느냐? 그건 또 아닙니다. 모든 선수를 상대했을 때 대부분의 득점이 한번 들어가기 시작하면 몰아치기 형태의 공격도 보여주고 있는 양진혁 선수라서 박준효 선수가 굉장히 고전할 거라는 생각도 들고 있고, 선수비 후역 수비 플레이 스타일이 어떤 것인가를 잘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선수가 바로 양진혁입니다. 굉장한 카운터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이 양진혁 선수,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승리를 따냈을 때는 단 한 개의 골도 허용하지 않으면서 예선전에서 트로피로 향하는 그런 고속도로를 지금 닦고 있는 바로 양진혁 선수가 되겠습니다. 자, 양 선수의 본선 기록을 이어서 한번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수치로 양 선수를 한번 만나보시죠. 네, 박준효 선수는 일단은 뭐 슈팅 비율 굉장히 높죠. 그리고 득점도 많고요. 양진혁 선수보다는 이제 득점이 많고 또 크로스 측면도 굉장히 좀 김민재 선수 때 3차전 때도 보여줬듯이 크로스도 많아지고 있고요. 스루패스 성공률도 굉장히 높은, 가장 높은 또 수치를 보이고 있거든요. 양진혁 선수에 비해서 굉장히 공격적이다, 양진혁 선수도 효율적이다, 이런 표현을 좀 쓰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양진혁 선수가 경기당 성방 횟수가 많지 않은 것은 그만큼 골문으로 향한 슈팅이 거의 없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양 선수가 16강, 8강 경기를 치르면서 약간 저조했었던 크로스 성공 수치도 굉장히 끌어올렸다는 것이 확실히 좀 올라오면서 상대방의 스타일에 따라서 스타일 분석, 스타일 변화까지 이뤄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고, 특히 박준효 선수보다도 양진혁 선수가 크로스면에 있어서는 20%의 성공률만 보여줬었던 지난 경기였었는데 다시 6%까지 끌어올리는 굉장히 공격적인 부분에서 많은 변화를 꾀하는 양진혁 선수의 모습도 눈에 띕니다. 그렇습니다. 박준효 선수, 양진혁 선수를 비롯해서 현재까지 리그에서 펼쳐지고 있는 선수들 간의 그 득점 현황을 짚어드리겠습니다. 역시 현재 4강에 올라와 있는 박준효 선수가 무려 14골을 만들어내면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네, 다른 선수들과 비교했을 때 득점이 많다는 것 분명히 인상적입니다. 하지만 그 바로 밑에 양진혁 선수가 있다는 것도 굉장히 좀 인상적이거든요. 그만큼 양진혁 선수는 공수 쪽에 좀 경제적인 그런 축구를 구사했고, 박준효는 한 골을 실점하면 2골을 넣는 굉장히 공격적인 축구를 했다는 것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양진혁 선수 2개의 골밖에 허용하지는 않고 10개의 골을 몰아쳤었고, 박준효 선수는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골의 숫자를 바탕으로 상대편을 밀어붙이는 현재의 그 수치를 볼 수 있습니다. 자, 득점 현황을 이어서 짚어드렸고요. 자, 이어서 실점 현황입니다. 네, 양진혁 선수가 정말 놀라운
방어율을 보여주고 있죠. 뭐 방어율이라고 하는 게 정확한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그만큼 굉장한 선방 그리고 수비적인 면에서 안정감을 느끼게끔 하고 있는 양진엽 선수가 되겠고 이진규 선수와 함께 공동 1위에 올라있기는 하지만 이진규 선수는 사실 공격적인 면에서 이렇다 할 임팩트 있는 모습이 없었기 때문에 조금 더 강력한 임팩트를 주는 쪽은 양진엽 선수가 분명합니다. 뭐 박준혁 선수는 실점이 67점으로 뭐 많은 편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양진엽 선수와 비교했을 때는 굉장히 많은 숫자의 실점이다라고 또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네. 양진엽 선수의 이런 철옹성 같은 수비 라인을 이 박준혁 선수가 어떻게 무너뜨리냐가 오늘 경기의 최대 승부처가 되겠네요. 네, 손수원 방패 이진규는 바로 이제 반대편 트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좌측 트리에서 양념 선수 이런 공격과 수비 수치적인 측면에 대한 부분들은 그야말로 인상 깊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4강전에서 맞붙게 될 두 명의 선수들의 관련된 그 수치를 이어서 짚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양 선수가 준비한 그 포메이션을 이어서 만나보시죠. 자, 먼저 박준혁 선수입니다. 네, 박준혁 선수는 1-3 디에고 코스타, 베르바토프를 이용하죠. 코스타는 3골에 또 3개의 어시스트가 있고요. 베르바토프는 6골에 2어시스트. 사실 울며 겨자 먹기로 선택한 베르바토프인데 박준혁 손에 들어갔을 때는 좀 환상적인 예전에 레버쿠젠에서 득점력을 많이 보였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위 선수와 호날두를 측면에 넣고요. 이제 호날두 선수가 또 측면에서 개인기를 통해서 전방적으로 찔러주는 패스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골보다는 4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하면서 좀 조력자 역할을 많이 해주고 있거든요. 약간 처진 스트라이크 쪽에 이제 앙리를 놓고 있는데 이것은 굉장히 공격적인 전술에 맞는 지금 선수들의 배치고요. 그 뒤에 이제 전체적으로 수비 라인에 보강을 해준 선수는 슈바인슈타이거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슈바인슈타이거 오늘 컨디션 좋은 상황에서 수비형 미드필더로 출전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공구 시즌 팔라이니가 추가 드래프트를 통해서 이 박준혁의 스쿼드에 들어가기는 했지만 컨디션적인 부분을 많이 고려를 해서 슈바인슈타이거를 기용을 하는 것 같고 개인적으로 몰아봤을 때도 슈바인슈타이거가 자신의 이런 손가락에 좀 맞는 선수다라고 의견을 피력했었거든요. 네. 1카 기준으로 능력치가 이 정도면 수비형 미드필더로서 거의 최상위 클래스의 선수라고 볼 수 있는 슈바인슈타이거인데 아무래도 역습 정환 시에 굉장히 빠른 속도를 또 즐겨하고 선호하는 박준혁 선수이기 때문에 이 수비형 미드필더에 있는 슈바인슈타이거의 패스의 정확성 이런 것들이 이번 경기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전술 수치를만 봤을 때에도 일단은 이번 시즌에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호날두와 카이트의 양쪽 사이드에서의 드리블 돌파 이런 것들을 최적화시키기 위한 빠른 속도의 전술 수치 설정이 눈에 띄네요. 그렇습니다. 자, 박준혁 선수의 먼저 상황들을 짚어드렸고 이어서 양진엽 선수입니다. 박준혁과 양진엽을 도대체 어떤 식으로 분석했을지가 궁금합니다. 양진엽 선수는 열심 10 드록바를 중심으로 해서 공격을 만들거든요. 그 중심에 있어서 또 전체적인 조율을 해주는 것이 바로 제라드입니다. 제라드 선수가 중원의 핵심이기 때문에 이 선수로서 수비 쪽에 가담을 하다가 빠르게 역습 나가는 전개의 패스의 원천이 되고 있거든요. 호나우지니어 호날두를 이용해서 역습의 스피드를 늘리는 형태가 되고 있고 아무래도 양진엽 선수가 전체적인 라인을 밑으로 끌어내린 이후에 역습을 전개하겠다 이런 표현을 했기 때문에 수비 쪽에 콤파니와 제라드가 얼마만큼 포백 라인에 가깝게 붙여서 이 투 뱅크라고 하는데 그 뱅크의 조율을 잘 만들지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QPR에서 애타게 원하고 있는 호나우지니어를 이제 좌측에서 가동할 준비라고 하는 양진엽인데요. 네, 개인적으로 좀 선호하는 선수다라고 이제 말을 했었었는데 전술 수치를 보면은 확실히 양진엽 선수가 왜 수비에 강점이 있을 수밖에 없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개 시에도 보통의 선수들은 자유로움을 좀 체크를 하면서 공격 루트를 다양화시키기 위한 선수의 교차를 좀 이용을 하는데 양진엽 선수는 조직적인 움직임을 좀 선호하죠.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4-2-2 포메이션이 깨지지 않는 상태에서 전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만에 하나 패스가 끊기면서 상대방의 역습을 내주더라도 포지셔닝이 그대로 받쳐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역습을 허용하는 데 있어서 굉장한 안정감을 느끼게 합니다. 그런 면에 양진엽 선수가 조금 더 노리고 있는 것 같고 네. 그런 가운데 공격 시에 측면 공격은 적극적이거든요. 역시나 역습 시에 조금 더 파괴력 있는 사이드 돌파를 위해서 호나우지니어 호날두의 이 적극적인 측면 공격을 바라고 있는 양진엽 선수의 전술 수치네요. 그렇습니다. 이번 시즌 가장 강한 카운터 능력 가지고 있는 양념 선수의 포메이션까지 저희가 살펴드렸습니다. 자, 박준혁 선수와 양진엽 선수 경기 준비가 끝이 났습니다. 4강전 그 1세트 그 향방은 어떻게 될지 여러분들 박수 함께 양 선수의 경기를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4강 매치 1세트를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박준효 선수 그리고 양진엽 선수가 오늘 경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박준효 선수 상대편의 경기에 맞서서 연습 양을 늘리는 것보다 상대편의 경기 영상을 분석하는 그런 수치를 계속 늘려나가면서 고비 때마다 상대편의 약점을 잘 낚아채는 능력치를 보여줬었는데요. 네, 박준효 선수에게 경기 전에 물어봤을 때 오늘이 가장 고비라고 느낀다라고 했거든요. 그만큼 양진엽 선수가 수비적인 부분과 공격적인 부분 이런 것이 같이 아우러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처음엔 좀 탐색전을 펼칠 거로 예상이 돼요. 그렇습니다. 경기 시작했습니다. 짙은색 유니폼이 바로 박준효 선수 좌측에서 우측으로 공격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 양진엽 선수가 상대방 호날두 선수의 이 플레이를 굉장히 잘하는 박준효이기 때문에 속력과 가속력이 빠른, 반응 속도가 빠른 에브라를 아넬카입니다. 자, 아넬카는 역시나 이 침투에 또 일가견이 있는 08 시즌 아넬카이기 때문에 저런 침투에 의한 로빙 스루 패스 조심해야죠. 그렇습니다. 자, 위험한 짧은 패스. 하지만 다시 한번 박준효 선수가 전진해 있는 베르바토프입니다. 자, 이번 시즌 베르바토프가 6개의 골을 만들어내면서 단일 카드로는 최다 득점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네. 08 시즌 베르바토프. 양진엽 선수는 제라드가 저렇게 수비 쪽에도 많은 가담을 펼치거든요. 이제 끄는 이후에 역습을 나가기 위한 시발점이 되는데요. 베르바토프입니다. 디에고 코스타. 이건 뱅상 콤파니와 겹쳤습니다. 네, 우리 에브라의 오른쪽 배치도 확실히 상대방의 호날두의 활약을 좀 염두에 두고 있는 배치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좋지 않은 상황에 상대편의 공을 뺏겼습니다. 디에고 타이! 디에고 코스타! 1-3 시즌 디에고 코스타의 이번 시즌 4번째 골! 네, 아무래도 양진엽 선수 자기 진영에서 빠른 볼 처리가 되지 않으면 이 지금 박준효 선수도 전방부터 압박을 가하고 있거든요. 네. 자, 사실상 좀 실수로 연결된 그런 골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양진엽 선수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번 시즌에 이 양진엽 선수가 경기를 승리했을 때 그림은 자신이 먼저 선취골을 따냈을 때 승리하는 그림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었거든요. 네. 이렇게 실점했기 때문에 약간 위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점을 허용했을 때는 단 하나의 경기도 따내지 못했었습니다. 그렇죠. 이 클린시트를 모두 기록했던 바가 있는 양진엽 선수인데 좀 너무 빠른 시간대에 좀 실점을 하고 말았습니다. 자, 그 깨끗한 시트기에 지금 진흙탕이 튀었는데요. 다시 한번 더 더럽히기 위해서 베르바토프가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자, 아래쪽에서의 교전. 옆줄 바깥으로 공이 나가면서 다시 한번 던지기 공격. 네, 베르바토프의 공이 오면 지탱해주는 플레이가 굉장히 좋거든요. 네. 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주변 선수의 공격력도 끌어올리고 있는 박준효 선수인데요. 네. 자, 그리고 양진엽 선수가 이 역습 전개 시에 스루 패스 성공률을 극대화시키는 선수인데 네. 이런 식으로 상대방의 패스 길을 애초에 차단을 하면서 역습을 끌어내는 플레이가 인상적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중앙으로 패스로만 연결시켜 봤는데 이번에는 양진엽 선수가 공을 끊어냅니다. 예, 지금 같은 것은 양진엽 선수가 이제 측면 쪽에 올 것을 예상하고 있으니까 중앙 쪽으로 연결해보기 위한 박준효 선수의 슛싸움이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제라드가 중앙으로 받았습니다. 하지만 올라오기 전에 슈바인슈타이거 아래쪽으로 많이 쳐져 있다는 말씀드렸었는데 수비 가담을 통해서 공을 다시 한번 따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네, 확실히 컨디션도 좋기 때문에 수비를 커버하는 그 타이밍 자체가 슈바인슈타가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요. 에리가 비달 다시 한번 슈바인슈타이거. 그리고 중앙 지역에 있는 티에리 앙리 선수가 또 공리 지역에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뭐 드리블 돌파를 중앙에서도 한번 이뤄낼 수 있는 박준효 선수가 되겠습니다. 자, 왼쪽에 다시 한번 이쪽에 호날두입니다. 호날두가 오면 뭔가 기대하게 만들죠. 호날두가 공을 달래면서 다시 한번 슈바인슈타이거에게 자, 공을 잠시 뒤쪽으로 돌리면서 전반전 시간을 충분히 쓰고 마지막 공격 찬스를 얻기를 원하는 박준효입니다. 자, 그리고 티에리 앙리 선수는 왼쪽 지역을 선호하면서 좋아요. 움직이는데요. 앙리가 파고듭니다. 자, 두 명 짜시고 여기서 파울이 선언됩니다. 자, 굉장히 좋은 위치인데요. 네, 프리킥에 일가견이 있는 또 08 시즌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그리고 티에리 앙리 선수도 프리킥 보정 효과가 있는 특성이 있는데요. 08 체어가 준비합니다. 티에리 앙리죠. 앙리 오른발 두 번째 골을 만들어냅니다. 티에리 앙리. 화끈하네요, 박준효. 지금은 파포스트가 아니라 니어포스트 벽을 넘기는 슈팅이었기 때문에 최우도 예상을 못했어요. 그렇습니다. 07 앙리. 코너 오른쪽을 정확하게 갈라버리면서 네. 지난 경기 한 개 어시스트에 이어서 한 개 골까지 만들어내고 2대0으로 앞서갑니다. 네, 실질적으로 프리킥 히든 특성이 또 있는 앙리 선수이기 때문에 저런 지역에서의 프리킥 찬스를 내준다는 것 자체만으로 양진엽 선수에겐 좋지 않은 소식이었었는데 그것마저 골로 연결이 되면서 후반전 돌입하기 전 뭔가 전술 편집을 이뤄내고 있는 양진엽 선수입니다. 자, 네. 헤어스타일은 변했습니다만 공격력 자체는 그대로인 박준효 선수입니다. 그리고 뭐랄까요, 심리적으로 자신감도 박준효 선수가 가지고 있고 양진엽 선수의 특징은 또 포커페이스를 유지하면서 굉장히 집중력을 잘 유지한다는 거거든요. 실점을 하더라도 경기력을 다시 한번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또 양진엽 선수가 뛰어납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전반전의 종료 시간 전에 전술의 편집을
요청을 했었던 양진혁 선수인데요. 네, 이제 4-2-2 포메이션에서 조금 더 공격적인 형태로 나설 수 있는 뭐 4-1-1-4 변형 포메이션으로 좀 임하고 있네요. 자, 호날두가 좌측을 파고듭니다. 키엘린이 적극적으로 가담하면서 전반전을 이렇게 마무리 지었습니다. 2대0으로 출발 좋은 박준효입니다. 네, 확실히 공격적인 색깔을 박준희 선수가 확실히 보여주는 전반전이었고, 양진엽 선수는 어쨌든 수비 라인을 내린다고는 했지만은 상대의 공격을 차단하기에는 역시 또 개인기에 녹아나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뱅크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은행이 제대로 털렸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그 뒤쪽 공간에 대한 그런 압박들, 그런 것들도 제대로 해주지 못했고, 이 코너킥이 결국 박준효의 분위기를 더 끌어올리는 데 성공시켰습니다. 네, 정말 기가 막힌 프리킥 찬스를 앙리 선수가 골까지 연결시키는 박준효 선수의 정말 멋진 골이었었고요. 사실 양진엽 선수가 수비에 일각에는 있지만 첫 번째 골 장면에서도 약간의 실수가 있었었고, 네. 두 번째 프리킥 찬스도 반칙 이에서 나온 골이거든요. 양진엽 선수가 자신의 강점이 수비 라인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좀 힘듭니다. 자, 역습 찬스 좋은데요. 이번엔 니콜라 아넬카입니다. 하지만 역시 아비달에게 커트당하면서 공격 공 앞쪽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박준효. 자, 호날두와 몸싸움, 하지만 여기서 파울이 선언됩니다. 다시 한번 박준효 선수의 공격 찬스. 네, 기본적으로 개인 전술의 극대화가 박준효 선수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 양진엽 선수가 쉽지 않은 경기 운영이 되고 있네요. 개인기가 네. 화려하더라도 팀적으로 조직력이 완성되지 않으면 한쪽으로 궁지에 몰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박준희 선수는 전체적인 조직력의 안배도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리고 바로 이 호날두가 공을 잡았을 때 일단 돌파와 더불어서 어시스트 역시 무려 4개를 만들어냈었습니다. 자, 좌측에 대한 자신감이 있는 박준효인데요. 디르카위시 디에코사에게. 네, 기본적으로 호날두 선수에게서 직접 볼을 빼앗아 오지는 못하지만 돌파를 하지는 못하지만 상대방의 수비 라인을 한 2-3명 정도는 끌어들이는 효과를 얻고 있거든요. 네. 그런 것 때문에 박준효 선수의 공격 루트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앙리의 적극적인 움직임으로 일단은 공을 빼냈습니다만 혼전 양상. 다시 한번 얽힙니다. 네, 박준희 선수가 다만 단점이 있다면 자기 진영에서 좀 불필요한 개인기를 사용하다가 이제 뺏기면서 역습을 허용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네. 자, 카위시의 오른쪽 돌파는 지금 라모스에게 계속 막히는 그림이고요. 다시 한번 호나우지뉴. 중앙 지역에 라모스가 많이 끌어올라와 있습니다. 네. 근데 양진엽 선수의 강점이 역습 상황 시에 스루 패스에 의한 공격 루트라는 걸 알고 있다 보니까 패스 길만 차단하면서 안정적인 수비가 이루어지고 있는 박준효 선수네요. 그렇습니다. 티에리 자, 앙리. 오늘은 아래쪽 앙리가 그렇죠. 좋은 키플레이를 패스죠. 합니다. 베르바토프. 자, 베르바토프. 개인기는 좋았는데 오른발 가마차기 욕심부린 것이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네, 박스에 접근했을 때 디오 코스타가 오른쪽에 비어 있었는데 그것을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7번째 골까지 원했었던 08 시즌의 베르바토프. 하지만 이번 슈팅은 골문 바깥으로 벗어났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밸런스가 좋지 못한 상태에서 때렸다 보니까 아쉬운 찬스로 남고 말았습니다. 자, 한 개의 골이라도 만들어 줘야지 이제 분위기가 올라올 수 있는 바로 이제 양진혁 선수인데요. 네, 아무래도 양진혁 선수가 상대가 공격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수비 쪽에 집중을 하느라 공격적인 전술을 풀어내는 부분 첫 판부터 조금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사진 파울이 일어나면서 양진혁 선수가 다시 한번 공을 소유했는데 일단 스루 패스의 공간이 자꾸 열리는 그림들이 있거든요. 바로 이렇게. 자, 좋은 패스죠. 이쪽으로 오면 자, 일단 직접적인 침투까지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상대방의 수비 라인을 무너뜨리는데 충분히 효과적인 스루 패스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상대편의 수비 진영이 갖춰지기 전에 압박이 좀 필요한데요. 속도가 좀 느립니다, 양진혁. 네, 빠른 속도를 가져갔을 때 높은 스루 패스 성공률을 바탕으로 공격을 하는 양진엽 선수인데 그것을 2선에서 1선부터 차단하다 보니까 쉽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 우측에 제라드입니다. 공격적으로 잘 안 풀릴 때는 양진혁 선수가 단순한 루트로 또 시도해보는 것도 좋거든요. 뭐 얼리 크로스라든지 중앙 쪽에 패스를 단순하게 넣으면서 슈팅까지 만드는 실제 축구에서도 슈팅을 마무리 지으면서 분위기를 다시 한번 가져오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네. 것들 좀 만들 필요가 있는 양진혁 선수입니다. 자, 원거리에서의 중거리 슈팅이라도 좀 풀어내줘야 될 것 같은 양진혁 선수인데요. 자, 일단은 네, 수비처럼 왼쪽. 수비도 저렇게 붙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붙으라는 의미로 지금 커플 두 분이 한번 보여주신 것 같은데요. 네, 대단한 밀착 방어를 잠시 받고 자, 이것도 올라올 수 있는데 한 번 더. 디에리 앙리. 앙리가 2명을 달고 하지만 그대로 공이 바깥으로 나갑니다. 네, 어쨌든 이 박준호 선수가 측면에 오게 되면 저는 협력 수비가 필요합니다. 자, 4분의 추가 시간. 자, 한 개의 골도 넣지 못했던 양진혁. 네, 10시즌 드록바. 모든 선수가 원하는 이 드록바 뭔가 하나 해줘야 될 타이밍인데요. 드록바. 하지만 이번에도 뭔가를 해주지 못합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세트가 끝날 듯 보이는데요. 마지막 공격 찬스 역시 박준효입니다. 네, 저런 슈페이팅 연계를 통해서 공간을 만들어내는 개인 전술은 박준효가 가히 최강입니다. 그렇습니다. 디에고 코스타 우측에서 자, 한번 접고 그대로 올립니다. 자, 뒤쪽 디에리 앙리. 좋습니다. 제가 가서 하지만 앙리가
체크에게 매너 있는 그런 패스를 넘겨줍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도 뭐 가려서 순간적으로 공이 안 보여서 저런 장면이 나오죠. 네, 자 이렇게 첫 번째 세트 2대0으로 끝이 났습니다. 박준효의 화력이 결국 양진엽 1세트에서 무너뜨렸습니다. 네, 확실히 성공적인 첫 번째 세트를 이 박준호 선수는 가져갔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공격도 공격이었었지만 이 양진엽 선수의 가장 큰 장점이 역습 시의 전개를 1-3부터 끝내는 좋은 압박 수비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뜻한 출발하고 있는 박준호 선수네요. 자, 박준효 선수가 양진엽에 대한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해왔는데요. 네, 영상을 보면서 분석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 박준효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격적인 색깔은 원래 하던 대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진엽 선수가 상대 공격에 따른 뭐랄까 수비적인 측면을 강화시킨다 보니까 공격적인 색깔을 내지 못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고 말았죠. 자, 앙리가 7.6으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좀 많이 해줬고, 일단은 공격 그 방향적인 측면도 좀 궁금한 것이, 일단은 좌측에서 역시 호날두를 이용한 파고드는 움직임들을 박준효 선수가 많이 보여줬거든요. 예, 하지만 네. 오늘은 베르바토프라든지 또 앙리도 왼쪽 측면으로 가면서 공격적으로 좌측 공격을 많이 노렸었죠. 자, 역시 그 중앙 공격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앙리가 왼쪽으로 좀 치우치는 장면도 있었고, 박준효의 왼쪽의 사랑은 49%라는 숫자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절반 이상의 공격 루트가 왼쪽 지역에서 이뤄졌는데 08 시즌 호날두는 말할 것도 없고요. 07 시즌 앙리 같은 경우에도 왼쪽 지역을 선호하면서 파고드는 특유의 특성이 있는 선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의 오른쪽 라인인 에브라 선수의 공간을 호날두 앙리가 굉장히 잘 파고들었고, 그 결과 왼쪽 지역으로 쏠려있던 수비 라인이 중앙 지역에 있는 빈 공간을 어떻게 메꿔지 못했었던 양진엽 선수의 수비 라인이었었죠. 그렇습니다. 제라드의 수치가 뭐 평점이 높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이, 그렇게 많은 것들을 평소에 양진엽 선수의 제라드는 보여줬습니다만 오늘은 적어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세트 2대0으로 박준효 선수가 승리를 따내면서 세트 스코어 1대0으로 앞서갑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세트로 넘어가게 되겠는데, 박준효가 상대편 양진엽을 분석 끝났다는 듯한 이야기를 하면서 먼저 1대0으로 앞서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양진엽 입장에서는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 번 경기를 패배했을 때는 일방적으로 큰 수치 차로 이제 패배했었던 경험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 1세트 패배에 대한 그런 부담감이 좀 상당할 것 같습니다. 양진엽 선수는 드리블도 좋았고 스루패스도 72.4%, 그다음에 크로스도 이용하는 공격적인 다양성을 가진 선수였는데, 네. 아무래도 수비 쪽에 좀 무게감을 두다 보니까 이번 박준효 선수를 상대로는 공격적인 색깔을 전혀 내지 못했어요. 이런 것들을 2차전 때 좀 회복하는 것이 가장 관건일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박준효 선수가 일단 굉장히 다양한 무기들, 특히나 그 분석을 통해서 1, 2, 3세트를 조금씩 다르게 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지금 양진엽 선수 역시 지금 약간의 시간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뭔가 자신이 갖고 있는 것들이 지금 노출당했다는 것을 느끼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경기 운영이라든지 자신의 템포를 이 박준효 선수에게 완벽하게 노출이 됐다라는 느낌이 들었던 첫 번째 세트가 아닐까 싶은 것이,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양진엽 선수는 역습 전개 시에 강점이 있는 선수입니다. 네. 그만큼 또 수비에 강점이 있는 선수인데, 박준효 선수는 개인기에 자신 있는 선수다 보니까 볼의 소유 시간을 개인 전술을 통해서 늘려가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볼을 뺏기더라도 다른 선수가 뭐 패스에 의해서 차단이 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각자의 선수들이 각자의 포지셔닝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건 곧 상대방의 역습을 충분히 저지할 수 있을 만한 좋은 포지셔닝을 유지한다는 걸로 해석을 해야 되겠고, 네. 여러 가지 면에서 양진엽 선수가 공격적인 그 방식이 좀 풀어지지 않다 보니까 답답함을 좀 호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준비 시간이 끝이 나고 양진엽의 새로운 준비 상황을 봐야 될 순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세트 준비 끝났습니다. 양 선수가 준비한 포메이션을 이어서 살펴드리겠습니다. 자, 이 세트 어떤 분석을 했을지 박준효의 준비 상황입니다. 네, 박준효 선수는 수비형 미드필드에 펠라이니를 선수를 놓고 공격형 미드필드에 그루크프를 넣은 거를 빼고는 이제 비슷한 형태죠. 앙리를 오른쪽 측면으로 돌렸습니다. 베르바토프와 코스타를 넣으면서 역시 공격적인 자신의 색깔, 가장 잘하는 것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투톱을 놓은 이후에 펠라인은 포백 라인에 앞서서 이제 수비 라인을 상대 역습을 올 때는 미리 끊을 수 있는 홀딩 미드필더로서 이제 펠라인을 넣었거든요. 하지만 박준효 선수 손에서 펠라인이는 중거리 슈팅의 능력도 보여주기 때문에요. 공격적인 가담 능력도 함께 겪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한 개 골을 공구 펠라이니로 만들어낸 바가 있는 박준효 선수. 일단 우측에 드르크 카윗이 세르히오 라모스를 뚫어내지 못한다고 판단. 일단 앙리를 오른쪽 돌렸고 구르키프를 중앙 지역으로 해체시켜놓고 있는 박준효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앙리 선수도 드리블 능력치가 굉장히 뛰어난 상위 클래스의 선수이기 때문에 오른쪽 지역에서도 반대쪽에 있는 호날두 선수만큼 드리블 돌파라든지 볼을 소유하면서 자신의 이런 개인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만한 최고의 선수가 아닐까 싶고, 추가 드래프트 때 뽑아낸 선수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 양진엽 선수가 TD 앙리를 활용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분석이 많이 안 이루어졌을 것 같거든요. 오른쪽 지역에서의 앙리의 활약을 이번 경기에서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구르키프는
앞쪽으로 나와는 있습니다만 공격의 가담보다는 수비 가담 능력의 수치가 더 많이 올라가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양진엽 선수 이제 다른 것들을 보여줘야 되는 상황인데요. 네, 아무래도 양진엽 선수는 이 공격적인 색깔을 어떻게 좀 변화를 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0 드록바와 이제 루니 선수를 조화를 맞췄죠. 네. 루니 선수가 굉장히 많이 뛰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드록바와 함께 뭔가 공격적인 역습을 만들어 보겠다는 의도가 보이고, 역시 양쪽 측면에는 스피드를 이용할 수 있는 호날두와 호나우진유를 그대로 배치를 시켰습니다. 다만 이제 수비 쪽에서 얼마만큼 상대를 끄는 이후에 나갈 수 있는 역할, 제라드가 그런 가교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는 어쨌든 선수보다는 본인의 능력으로서 제라드의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제라드의 활용 능력치가 이번 시즌 많은 선수의 경기에서 나왔었는데 오늘은 제라드가 그 가교 역할을 전혀 하지 못했었고 징검다리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그냥 다리가 떠내려가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양전 입장에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빌드업 과정이 매끄럽지 못한 다둘둘 포메이션을 또 보유 중인 소유하고 있는 양진엽 선수이기 때문에 말씀해주신 것처럼 제라드와 콤파니의 전방 지역으로의 패스의 정확성을 양진엽 선수가 좀 올려줄 필요성이 있겠고, 전선 수치에서 공격 시의 패스가 75%예요. 이렇게 되면은 약간 모험적인 패스를 시도한다라는 설정 수치가 나오게 되면서 전방 지역에 있는 호나우진유, 호날두, 루니, 드록바 4명의 선수가 좀 교차하는 움직임을 보이게 되거든요. 네. 그 교차하는 선수들에게 역습 시에 얼마만큼 정확한 스루 패스를 넣어줄 수 있느냐, 그것을 수행해낼 제라드의 활약, 양진엽 선수가 이번 경기에서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양 선수 두 번째 세트 경기 준비 끝났습니다. 박준영과 양진엽입니다. 첫 번째 세트에서 분위기를 박준영가 만들어내면서 완벽한 승리를 향해서 한 발짝 한 발짝 다가가고 있는데, 양진엽의 준비 상황은 이번에는 어떨지 여러분들 박수와 함께 2세트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경기 두 번째 세트를 만나보겠습니다. 박준효와 양진엽입니다. 박준효 선수 하위 대신에 앙리를 집어넣었고, 그 앙리의 움직임이 굉장히 좀 1세트에서도 행동망이 넓었기 때문에 이 전략의 미묘한 변화지만 아주 큰 변화가 될 수 있을 것 같은 두 번째 세트고요. 네, 그리고 전방 지역에 이 베르바토프와 코스타는 RS, LS 이제 섀도우 스트라이커 지역에 이제 좀 배치가 되면서 테레민 선수가 또 이제 특유의 히든 특성 때문에 왼쪽 지역으로 파고드는 움직임이 있거든요. 네. 현재는 오른쪽에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히든 특유의 특성 때문에 중앙 지역으로 파고들 겁니다. 앙리 선수의 움직임에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1차전 때는 앙리가 중원에 배치가 되면서 공격적으로 굉장히 빠르게 움직였던 형태가 있다면, 그루크프는 사실 실제 축구에서 스피드 좀 떨어지거든요. 네. 공이 왔을 때 배급하는 능력이 좋지만 공을 운반하면서 함께 또 찔러주는 역할은 앙리보단 덜하기 때문에요. 그런 것도 어떻게 극복할지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캐핀 능력보다는 패스의 그 세밀함을 좀 요구하고 있는 그루키프가 되겠습니다. 에마뉴엘 에브에 오늘 컨디션 전 선수 가운데 최하기 때문에 그 장면이 좀 아쉬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루니에게 침투 패스는 좋았는데요. 자, 확실히 빌드업이 매끄럽게 진행이 되지 않을 때에는 저런 얼리 크로스에 대한 플레이도 굉장히 좋을 수가 있겠죠. 네. 양진엽 선수가 2차전엔 라인을 전체적으로 좀 올렸어요. 자, 호날두가 좌측을 파고듭니다. 기대를 한번 접고 박준효. 이런 거예요. 사실 지금 상황에서도 역습 전개 시에 얼리 크로스를 올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올리는 건 상대방의 역습까지도 한번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포지셔닝이 잡힌 상태에서 공격을 시행하는 거죠. 자, 여기 세트피스 상황입니다. 그대로 아래서 내려오고 그루키프 왼쪽 깊게 자, 티에리 앙리. 일단 수비를 밀어넣죠. 올라오는 마누엘 펠라니 이번에도 골을 만들어낸다. 두 번째 이번 시즌 골. 자, 이 경기 전에 박준효 선수가 첫 번째 경기 승리를 거두면 크로스 플레이를 보이겠다고 했는데, 네. 2차전 들어오자마자 앙리의 크로스, 그러니까 깊숙이 들어가면 수비가 깊숙이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파포스트의 펠라이닝이 그대로 연결됐습니다. 이번 시즌에 마nuel 펠라니를 가장 공격적으로 활용할 줄 아는 선수가 바로 이 박준효 선수입니다. 맞습니다. 펠라이니 선수는 실제로 보유한 능력치 이상의 것을 경기장 내에서 보여주기 때문에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 그런 모습을 이 박준효 선수가 잘 보여줬고 완벽하게 허를 찔렸습니다. 양진엽 선수는. 그렇습니다. 공구 시즌 마nuel 펠라니로 두 번째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실제로도- 보통 저런 상황에서 크로스를 안 올렸잖아요. 그렇죠. 네. 실제로도 펠라인 선수는 이제 최전방에 배치되면서 공격적으로 쓰는 벨기에 국가대표의 전술이 있었죠. 그렇죠. 자, 이번에도 역시 그런 장면 한번 만들어줬는데요. 전진 패스 왼쪽에 호날두입니다. 치면 또 들어가는데요. 박준효 계기를 통해서 호날두 왼쪽으로 파고듭니다. 좌측에서
자, 한번 접고 여전히 상대편의 수비를 당겨놓고 있습니다. 박준효 파고듭니다. 파예요. 매끄럽습니다. 호날두. 골문 급하게 얻어냅니다. 오른발로 기가 막히게 노렸었던 슈팅. 야, 슈팅각도 만드는 이 개인기 전술 굉장히 좋고요. 여기서도 바닥을 찍어 차는 듯한 슈팅이었는데요. 어쨌든 호날두가 왼쪽 측면에 오게 되면은 뭔가 기대를 하게끔 만드는 개인기 플레이 이런 것들은 항상 박준효 선수의 무기가 되고 있습니다. 펠라니인데요. 펠라니. 뒤쪽으로 공이 흘러갑니다. 다시 한번 커버에 나서고 있습니다. 디에고 코스타 공을 잡아냅니다. 양진엽 선수의 장점이 드러나지 않도록 이렇게 길게 페르마토프 여기서 뒤쪽으로 밀렸을 때 웨인 루니가 공을 잡아냅니다. 공격에 정말 이 엔진을 멈추지 않고 있는 박준효 선수입니다. 자, 양효 선수의 엔진은 아직까지 가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뱅상 콤파니 스티븐 제라드에게 공을 넘겨줍니다. 가교 역할이 필요한 제라드인데 오늘은 다리를 전혀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저렇게 QS 발동시켜서 침투했을 때 다시 한번 볼을 받아야만 빌드업이 좀 깔끔하게 진행이 되는데 네. 그런 패스기를 차단하고 있는 박준효 선수의 수비가 너무나 좋습니다. 스티븐 제라드 뱅상 콤파니 한번 다가오는 선수를 바라보고 에브에게 공을 넘겨줬는데요. 과감하게 한 번쯤은 찔러주는 패스라든지 크로스가 필요한데요. 네, 다시 한번 제라드입니다. 전반전 마지막 공격 찬스 웨인 루니 여기서는 해결해 디디에 줘야죠. 드롭바 스윙 슈퍼 세이브예요. 몸을 던져서 막아냅니다. 여기서 몸을 던지면서 기가 막히게 막아줍니다. 크루투아. 네, 또 이제 옆에서 순간적으로 수비가 붙었기 때문에 성공률 높은 ZD 슛이 막히는 상황이었었고요. 호나우치뉴가 코너킥을 준비합니다. 양진엽 전반 마지막 찬스 오른발로 자. 안쪽으로 감아서 오드게이트에게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웨인 루니 다시 한번 뱅상 콤파니 퍼디난드에게 자, 크로스 플레이도 한번 나올 수 있고요. 양진엽 왼발 올라오죠? 올렸습니다. 뒤쪽. 자, 파퍼스인데요. 그렇습니다만 우요리 그 먼저 차단 이렇게 전반전이 마감이 됩니다. 전반전 역시 이번에도 박준효가 1대0으로 앞서가면서 경기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상대방의 스타일에 대한 분석이 박준효 선수가 지금까지는 양진엽 선수보다 잘 되어 있다는 것을 2세트 초반 전반전이었지만 잘 드러나는 부분이었습니다. 바로 이 골 장면이었었는데 네. 그동안은 저 지역에서 사실 크로스 플레이를 하지 않았었던 박준효 선수였기 때문에 양진엽 선수 설마 하면서 생각을 했었을 겁니다. 예. 하지만 어김없이 올라왔고 공고 시즌 팔라인의 파워헤드 특성 때문에 저런 골 장면을 만들어낼 수 있었죠. 네, 아무래도 뭐 앙리 선수의 깊숙한 드리블을 통한 시간, 그 시간 동안에 이선에서 접근 시간을 벌어줬다는 것이 공격적인 또 특징을 알 수가 있거든요. 네. 자, 일단은 펠라이니의 골로 분위기를 다시 한번 박준효 선수가 얻어냈는데 양진엽이 엔진을 가동하기 위해서는 한 개의 골이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두 개의 세트 현재까지 하나의 골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양진엽 선수입니다. 자, 골 슈팅 숫자 자체도 별로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데요. 네, 워낙 답답하기 때문에 지금은 센터백까지 QS를 활용하면서 깊게 집중시켰죠. 깊게 갑니다. 그렇습니다. 웨인 루니 전에 히버 쿠르투아가 공을 잡고 던져줍니다. 괜찮아요. 저는 크로스 플레이를 좀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번 패스 중앙에서 디에고 코스타입니다. 달려가고 들어가죠. 있습니다. 베르바토프 베르바토프 어깨 들어갑니다. 우드게이트와의 교전 끝에 일단 마지막 터치에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네, 네. 공칠 우드게이트는 스피드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저런 공간 패스 왔을 때는 방해하는 수비 능력이 개인 능력 굉장히 좋죠.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디디에 드록바에게 왼쪽 자, 들어왔는데요. 대장급 선수들끼리의 격투인데 여기서 드디어 드록바. 10 드록바가 왜 최강 중에 하나로 꼽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네. 자, 이 공구 키엘렌을 새롭게 보강을 했는데 몸싸움에서 밀렸어요. 그냥 밀어넣네요. 네, 저 맛에 드록바를 쓰죠, 사실. 네. 네, 저 맛에 뭐 10시즌 드록바가 또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이고 이적 시장에서 또 몸값이 정말 완벽하게 솟았습니다. 네, 이번 챔피언십을 통해서도 더욱더 사랑받는 선수가 디디에 드록바예요. 그렇습니다. 정말 하바네로 양념처럼 대책 없이 매운 그런 디디에 드록바의 움직임을 양진엽이 보여주면서 자, 한 개의 골을 쫓아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시간은 많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1대1입니다. 이 박준효 선수가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은 득점 이후에 또 실점하는 장면들이 많거든요. 양진엽 네. 선수에 비해서 클린시트가 없다는 것이 이제 약점으로 꼽히는데 다시 한번 그것을 공격적으로 극복할 수 있을지도 지금부터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자, 클린시트가 없다는 것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쫓아갈 수 있을 만한 능력치가 있다는 겁니다. 박준효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 네. 이 빠른 시간 내에 다시 한번 추가골이거든요. 박준효 골 넣자마자 양진엽이 흔들리면서 설정 변경을 요청합니다. 이 선수는 슛페이팅의 달인이에요. 사실 이 박준호 선수가 어느 매체와의 인터뷰를 제가 좀 봤던 적이 있었는데 지난 시즌 챔피언십을 보니까 왜 선수들이 슛페이팅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않는지 모르겠다. 왜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않는지
그것에 대해서 나는 이번 시즌 챔피언십에서 슈페인팅을 통해 확실하게 상대방 수비라인 붕괴시키는 거 보여드리겠다 라고 했었는데 다양한 각도에서 나오는 이런 슈페인팅 양진엽 선수를 핀치에 몰아넣고 때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양진엽이 일단은 한 개의 골을 만들자마자 바로 내주고 결국은 호날두를 빼고 반페르시, 이번에 06 시즌 로빈 반페르시를 보강을 했는데 바로 그 선수를 집어넣습니다. 네, 어쨌든 공격적인 변화가 필요한 임준혁 선수죠. 지금 반페르시를 통해서 좀 더 뭐랄까요, 득점력을 좀 배가시키겠다는 의도로 보여지는데요. 자, 반페르시 중앙에 스티븐 제라드입니다. 자, 제라드가 오늘 일단 킬러 패스를 연결시키지 못했는데 다시 한번 공을 차단합니다. 헤너스비 되게 좋고요. 구르크프가 사실은 실제로는 수비 가담을 많이 하지 않는 선수인데 지금 네. 자기 수비 진영간이라서 협력 수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평소에 약간 게으른 느낌들이 좀 있었는데 자, 오늘 피파 온라인 내에서는 그렇지 않은 모습 안쪽으로 또 뚫립니다. 맞어요. 이것도 나이스 맞어요. 디오코스타! 역금을 디오코스타가 완벽하게 제쳤었는데요. 네, 방금 장면도 슈페인팅으로 골키퍼를 제끼는 장면이 되게 인상적인데 사실 이 피파 온라인 3에서 바디 페인팅으로 골키퍼를 제끼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슈페인팅으로 제끼기는 좀 힘들어요. 왜냐? 각도가 약간 짧게 잡히기 때문에 슈페인팅으로 제끼는 게 쉽지 않거든요. 네. 그만큼 타이밍을 잡기가 어려운 건데 박준현 선수가 잘 보여줬습니다. 자, 하지만 이번에 골킹 역시 다시 한번 중앙지에 차단합니다. 요한 구르키프 오른쪽 열렸고 다시 한번 그쪽으로 티에리 앙리가 갑니다. 앙리. 지혜랑이 앙리가 티에리 앙리. 마지막까지 욕심을 부렸던 티에리 앙리. 자, 박스에서의 저런 현란한 개인기는 뭐 일단 수비를 벗겨내는 탈압박도 좋겠지만은 한쪽으로 수비들이 시선이 쏠릴 수밖에 없거든요. 다른 네. 쪽에 공격수를 놓칠 수 있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왼쪽 지역을 바라봅니다. 에릭 아비달 펠라인이죠. 길게, 하지만 이번에는 펠라인에게 공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웨인 루니 자, 역습 여기서 전개 시에 뭔가가 빨리 돼야 가야 되는데요. 돼요. 아래쪽 루니와 포디난드. 자, 근데 지원해주는 아군이 없어요. 웨인 루니 결국은 뒤쪽으로 일단은 속도를 한번 접어봅니다. 패스가 좀 애매하게 넘어가는데요. 반페르시. 템포가 좀 죽죠. 네. 자, 후반전 남은 시간이 이제 4분 정도밖에 남지 못했는데요. 에브의 반페르시 콤파니까지 연결. 자, 중앙적으로 빠르게 들어가야겠죠. 자, 스티븐 제라드입니다. 오른쪽 열었습니다. 웨인 루니. 자, 올라갈 수도 있고요. 루니가 뒤쪽. 자, 하지만 막아요. 그 패스는 주인을 찾지 못합니다. 아래쪽 시간이 없습니다. 박준효의 움직임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박준호의 타임이고 볼을 잘리지 않는 이상 이거 박준호의 승리가 확실시되고 있고요. 자, 호날두죠. 호날두가 일단 개인기로 일단 한 명을 뚫어내지는 못했습니다만 마지막 패스 연결됐을 때 두 번째 세트 역시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2대0 박준효. 네, 한 골을 양진호 선수가 이제 골을 기록하긴 했지만은 아무래도 공격적인 무게감에서 박준효에게 조금 부족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조금 더 심플하게 이제 세 번째 경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잃을 게 없는 임준혁 선수는 아무래도 공격적인 무게감을 좀 더 두면서 좀 다양한 공격 패턴을 가져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전 경기에서 굉장히 좋은 공격력을 보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한 번도 좀 보여주지 못했거든요. 그렇습니다. 박준효 선수, 그 양지호 선수, 지금 선수들이 차근차근 클래스를 쌓아 올리고 있는 현재 상황이 되겠는데 박준효가 이번에도 클래스를 증명하면서 2대1로 승리를 따냈습니다. 네, 그리고 잘 보여주지 않던 크로스 플레이까지 섞었었기 때문에 양진엽 선수가 상대방에 대한 개인 전술만 신경 쓰는 틈을 타서 좋은 득점을 올렸었던 2세트에 박준효 선수가 되겠고요. 뭐 전체적으로 양진엽 선수는 역습 상황 시에 좀 공격을 노리는 선수다 보니까 중앙 지역으로의 공격 시도가 많은 편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중앙 지역에는 많은 수비가 있는 박준효 선수였기 때문에 효과적인 공격이 되지 못했던 것을 수치상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 상황이고 이번 경기에서 역시나 티에리앙리의 활약이 돋보였네요. 그렇습니다. 자, 이어서 공격 방향도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좌측, 박준효는 좌측이 주로 공격 루트가 되겠습니다. 네, 공포의 레프트 라인입니다. 일단은 호날두가 항상 그 위치에 있기 때문에 호날두의 개인기에 의한 현란한 돌파 이런 것도 있었고 네. 호날두가 또 왼쪽에 중앙 쪽으로 오면서 박스에 있는 선수에게 패스를 해주는 능력 이런 것들이 주된 루트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왼쪽 공격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른쪽에 있었던 티에리 앙리는 우측의 라인을 파고들지 않으면서 중앙으로 이동하는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좌측 공격과 중앙 공격의 수치를 많이 올리면서 박준효 선수가 자신의 컬러를 이렇게 수치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박준효 선수가 정말 상대방에 대한 스타일 분석 이런 것들을 잘 해왔다는 생각이 이번 경기에서도 역시나 들었었고요.
공고 시즌 펠라이니의 활약도 이번 경기에서는 무시할 수가 없었었는데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 배치가 되어 있기는 하지만 크로스 상황에서라든지 세트피스 상황에서는 상대방의 골문까지 달려드는 특유의 또 특성이 있는 선수거든요. 그런 것들에 맞춰서 크로스 플레이를 섞어줬던 박준효 선수의 영리한 플레이를 감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박준효 선수 세트피스 상황이 코너킥에서 만들고 있는 전략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그 펠라인을 통해서 그런 장면을 만들어줬고 상대편 양진엽 선수는 평점의 문제는 그렇게 크게 드러나지는 않습니다만 보신 바와 같이 호나우진유가 더 적극적인 움직임을 좀 보여줄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박준효와 양진엽 선수의 2세트가 끝이 났고 현재 박준효 선수가 1세트 이어서 두 번째 세트까지 잡아내면서 2대0으로 앞서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세트로 돌입이 되는데 양진엽의 전략의 수치의 변화는 한 개의 골만 만들어내는데 그쳤고 승리를 만들어내는 데는 좀 부족했습니다. 어쨌든 두 번째 경기에서 골을 만들어냈다는 부분에 의미를 좀 부여해야 될 것 같고요. 양진엽 선수가 이 크로스라든지 중앙 공격이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선수인데 아무래도 박준효 선수 공격에 밀려있다. 두 번째 경기 라인도 많이 올리면서 공격적인 무게감을 좀 변화를 줬었거든요. 하지만 그게 먹히지 않았었고 세 번째 경기에서는 과연 또 어떠한 변화를 주면서 자신의 페이스를 찾아올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단 양진엽은 약간의 분위기는 만들어내는 데까지만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전반적인 분위기는 박준효가 가지고 있습니다. 과연 이 분위기를 반전할 카드는 어떤 카드가 될 것인지 저희는 잠시 전화 말씀 듣고 양 선수가 준비한 세 번째 세트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EA스포츠 피파 온라인 3 아디다스 챔피언십 2014 개인전 4강전 경기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박준효와 양진엽 4강에 오를 만한 기량을 지금까지 계속 보여줬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양진엽은 4강 리거다운 그런 장면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 채 지금 0대2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네, 양진엽 선수는 장동훈이라든지 원창현, 양진모를 꺾을 때는 자신의 페이스가 확실히 그 상대편에게 먹혀 들어갔거든요. 축구는 상대적이기 때문에 자신이 구사하는 전술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소들이 상대에게 먹혀 들어갈 경우에 승리할 확률이 높은데 그러다 보니까 클린시트도 많이 기록했던 이 양진엽 선수인데 박준효 선수의 공격적인 전술 앞에서 상대적으로 너무나도 나약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것이 마지막 세 번째 판, 마지막은 아니죠. 세 번째 판에 모든 것이 걸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이 될 수도 있을 만한 이 세 번째 세트, 특히나 언급해 주신 바와 같이 이 양진엽 선수는 칼도 가지고 있고 방패도 가지고 있는 선수로 알려져 있었는데 그 두 개의 다재다능한 그 장면들이 도리어 지금 양진엽 컬러를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박준효의 공격력에 지금 그 두 개의 무게가 다 주춤하고 있는 현재입니다. 그렇습니다. 스타일상의 문제라고도 좀 보여지는데 다른 선수들은 패스를 통해서 상대방의 수비라인을 무너뜨리는 것을 선호를 합니다. 하지만 박준효 선수는 개인 전술, 개인기를 활용을 해서 사이드라인부터 상대방을 무너뜨리기 시작을 하니까 만약 상대방의 볼을 끊어내도 자신이 역습을 하려고 했을 때 포지셔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네. 그런 점 때문에 공격과 수비 모두 밸런스가 무너지고 있는 양진엽 선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박준효 선수가 그만큼 경기를 굉장히 잘 풀고 있다고 해석을 해야겠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 번째 세트를 준비하면서 그런 것들을 바꿔낼 수 있을 만한 능력치를 보여줄 수 있을지. 자, 이제 박준효 선수와 양진엽 선수가 세 번째 세트에 돌입을 하고 있습니다. 박준효는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흘러가면 오늘 경기 최단 시간으로 그냥 끝납니다. 네, 팀전을 치면 뭐 올킬이 되겠죠. 아무래도 박준효 선수는 지금 뭔가 준비된 듯한 표정이 계속 묻어나오고 있어요. 두 번 이겼다고 해서 지금 흥분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다만 양진엽 선수가 또 이 CM을 나갈 때 화장실 다녀왔거든요. 그만큼 뭔가 한번 기회를 다시 한번 바꿔야 된다. 초조함이 있었다는 얘기 같아요. 그 초조함을 디딜 만한 또 다른 포메이션 스쿼드 상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세 번째 세트 포메이션입니다. 자, 박준효의 변경 상황을 보겠습니다. 아넬카가 등장합니다. 네, 디에고 코스타가 빠지고 아넬카와 베르바토프의 조화를 맞추게 됩니다. 둘 다 굉장히 좀 뭐랄까요, 우아한 트래핑 이후에 골을 만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요. 네. 두 선수의 조화를 맞출 것 같고 그루크프를 중앙에 놓고 앙리를 오른쪽으로 놓는 것으로 재미를 봤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전술 큰 변화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슈바인 스타이거가 또 포백 라인 앞에 있는 중앙 미드필더로서 센트럴 미드필더라 그랬죠. 그 역할을 해주게 되고 하지만 박준효 선수의 센트럴 미드필더는 종종 공격 가담하면서 득점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슈바인 스타이거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렇습니다. 베르바토프와 아넬카가 최전방에서 우아한 발레를 준비를 하고 있는 박준효 선수인데요. 네, 공고 시즌 아넬카 같은 경우에는 또 역습 시에도 자신의 그 패스, 아군의 로빙스루 패스를 받아내기에 최적화된 특성을 보여주는 선수라서 역습 전개 시에 한 번의 로빙스루 패스도 한 번은 박준효 선수가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선수 기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컨디션적인 측면에서는 리오 퍼디난드의 컨디션이 좀 아쉽고
그룹기표의 컨디션도 약간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자, 이어서 양진엽 선수 마지막에 될 수 있는 세 번째 세트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을지 역시 드록바와 아넬카의 투톱입니다. 예, 아무래도 드록바와 아넬카. 하지만 측면 쪽에서의 좀 역습 시에 뭔가 빠른 스피드를 이용해서 상대 진영으로 수비보다는 좀 빠른 공격 전환을 노렸었는데 그게 잘 안 되다 보니까 경기 중에 반페르시로 교체를 했었거든요. 반페르시를 그대로 기용을 하고 있고요. 제라드가 너무 묶여 있다는 것. 콤파니를 뒤로 좀 놓고 제라드가 수비적인 부담을 덜하면서 전방적으로 배치되면서 공격 숫자를 늘릴 수 있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 좀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과연 비슷한 전술로서 또 한 번 박준현 선수가 어떻게 상대를 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반에 있는 공격 숫자들과의 링크를 사실 제라드가 좀 해줘야 되는데 제라드가 지금 콤파니와의 사담을 나눌 뿐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그런 패스를 전달하지는 못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선수들의 포지셔닝을 좀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어야만 또 이 4돌돌돌 포메이션을 제대로 수행을 할 수가 있는데 말씀해준 것처럼 이 제라드가 공격 참여도는 좀 올라와 있는 편이지만 사실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경기 내에서 이루어지는 QS의 활용을 어떻게 하느냐가 관건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잘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두 번째 세트까지 2대0으로 좀 몰리고 있는 양진엽 선수가 되겠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는 어쨌든 반페르시와 또 이제 08 시즌 아넬카라는 역습 시에 카운터 어택에 능한 두 명의 선수가 전방 지역에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단 한 번 그리고 한두 번의 패스로 상대방 수비라인을 무너뜨릴 수 있는 과감한 패스 시도가 양진엽 선수는 필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렇습니다. 자, 양진엽의 마지막 카드 큰 변화 없이 자신의 실력과 자신의 스쿼드, 자신의 포메이션을 믿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그 믿음의 포메이션이 박준효를 이 세 번째 세트에서 떨굴 수 있을지. 박준효가 이제 결승전에 올라갈 때 필요한 스코어는 단 하나입니다. 경기는 어떻게 될지 박수와 함께 세 번째 세트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경기가 될 수도 있는 세 번째 세트를 지금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효 선수가 1세트, 2세트 여전히 강력한 화력을 선보이면서 흔들림 없는 공격 진영의 위용을 보여줬는데 이번엔 아넬카와 더불어서 베르바토프가 다시 한번 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맞서는 양진엽 역시 변화는 거의 없는 상황. 다만 제라드의 컨디션이 좋다는 것을 위안으로 삼을 수밖에 없는 현재입니다. 그렇습니다. 중원 싸움에서 계속 밀리고 있기 때문에 역습 상황 시에 좋은 패스가 연결이 되지 않고 있거든요. 제라드가 좀 살아나야 되겠고요. 자, 다시 한번 박준효의 공격으로 경기가 시작이 됩니다. 자, 슈바인슈타이거 역시 적극적으로 밑으로 올라오는데요. 네, 양진엽 선수 초반 실점에 대해서 주의를 좀 할 필요했어요. 두 경기 모두 초반에 좀 실점을 했거든요. 앙리가 언제나처럼 중앙으로 많이 파고듭니다. 우측은 앙리가 라인을 파고드는 것보다 바로 이 중앙 지역으로 이동 시프트를 보여주고 있는 현재의 상황인데요. 네, 양쪽 측면의 윙어들이 중앙 쪽으로 이동하면서 저렇게 2선에서 가담하는 시간을 벌어주는 능력, 이런 것들을 잘 구사하는 것이 박준효 선수의 공격적인 특징입니다. 자, 여기서 제라드가 베르바토프의 진입을 좀 막았습니다. 자, 뱅상 콤파니의 공이 넘어가면서 자신의 진영 길게 바깥쪽으로 걷어냅니다. 하지만 또 지금 상황에서도 빌드업 과정에서 중원 지역을 담당해야 되는 제라드와 콤파니의 지원이 좀 늦고 있죠. 그렇습니다. 자, 수비 두 명의 선수가 모두 쳐져 있었기 때문에 중앙 지역보다는 긴 패스 외에는 그리고 그 다음은 드리블밖에 없는 현재의 양진엽 선수가 되겠습니다. 네, 투 볼란치를 사용하기 때문에 최전방에 연결됐을 때 이제 공격수의 역량에 의해서 득점을 한 이후에 좀 효율적인 축구, 지키는 축구로서의 그런 전술이 바로 이런 전술, 양진엽 선수의 전술인데요. 네. 자, 제라드입니다. 이번엔 좀 밑으로 올라옵니다. 네. 자, 지금 뭔가 넣어줘야지 지켜도 지킬 텐데요. 자, 이 커트가 좋았어요. 왼쪽으로 호날두 열어줍니다. 자, 박준효의 자랑하는 바로 호날두가 아넬카의 공을 넘겨줬고요. 네, 박준효 선수는 정말 상대방의 수비가 협력 수비를 보는지 커서 이게 수비를 또 연결이 보는지 됐어요. 진짜 빠르거든요. 아넬카 아래쪽 슈바인슈타이거 슈바인슈타이거. 여기서 막힙니다. 자, 네. 바로 슈팅도 가능했었던 공간이었는데. 자, 이런 구도가 양진엽이 가장 자신 있는데 패스 길을 차단하는 박준효 선수의 좋은 수비였네요. 하지만 호나우지뉴 네, 컨디션의 클래스. 오랜만에 숫자가 대등하거든요. 또 기레미. 나갔죠. 전 올라오고요. 뒤쪽에 디디에 드록바. 드디어 선제골을 만들어냅니다, 양진혁. 자, 이렇게 공격적인 숫자와 수비적인 숫자가 대등한 경우에는 확실히 확률이 높아지거든요.
이런 패스 플레이를 통해서 중원에서 연결이 빠르고 정확하게 되다 보니까 이런 골 장면까지 만들어내는 양진엽 선수입니다. 이번 시즌 7번째 골을 뽑아낸 10 시즌의 드록바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다음이 문제입니다. 양진엽도. 그렇죠. 뭔가 이제 경기의 흐름 자체를 박준호 선수가 계속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선취골을 가져가기는 했지만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자, 이 장면에서 양진엽 선수의 더블 볼란치가 아주 큰 역할을 많이 해줬었는데요. 제브라, 하지만 여기서 파울 선언됩니다. 좋은 지역에서의 프리킥. 자, 이 지역에서는 뭐 왼발잡이가 있다면 한번 때려볼 만한 지역이기도 한데 일단 올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호날두 준비. 피에르 앙리입니다. 아, 이거는 큐디를 활용해서 때리겠다는 생각인가요? 앙리 기다리면서 그대로! 오. 한번 노려서 그대로 때려봤는데 윗구물을 때리면서 뒤쪽으로 넘어갔습니다. 이건 허를 찌르는 프리킥을 볼 수 있죠. 골키퍼는 이제 크로스를 예상했는데요. 네. 아, 정확도가 굉장히 날카로웠었던 그런 슈팅. 네, 또 최우 선수가 특유의 그 인터셉트를 하기 위해 뛰쳐나오는 움직임 때문에 저런 지역에서 일명 무각슛 이런 것들을 좀 당하는 확률도 있는 선수거든요. 네. 크로스에서는 좋은 모습이 나오는데요. 아, 라모스가 자신이 처리합니다. 뱅상 콤파니 우측에 반페르시. 니콜라 아넬카 디디에 드록바입니다. 자, 패스의 템포가 조금은 살아나는 양진엽 선수인데요. 자, 세 명이 협력 수비를 하면서 드록바의 공을 빼앗아냅니다. 골라인에서 한 20m 앞에서는 좀 빠른 처리가 필요한데 네. 양준엽 선수가 조금은 주저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자, 던질 공격으로 다시 한번 에릭 아비달의 공이 넘어갑니다. 자, 박준효의 공격. 자, 전반전 남은 시간 한 2분 정도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패스의 세밀함이 좀 떨어집니다. 네, 슈바인슈타 이거 좋고요. 브로키프가 왼쪽에 호날두에게 1분의 추가 시간. 좀 길었습니다만 라모스가 이제, 호날두의 예. 커버가 좋습니다. 패턴을 좀 읽었어요. 이 방향 전환을 꺾어서 들어온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수비를 잘해주고 있습니다. 자, 전반전이 1대5로 끝이 났습니다. 양진엽이 오랜만에 앞서면서 이 전반전을 마무리 졌습니다. 네, 그리고 선취권을 가져갔을 때 패배가 없다는 그런 좋은 징크스도 양진엽 선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지켜나가고 싶은 욕심이 있을 만한 후반전이 아닐까 싶고, 이 공구 시즌 키엘리니가 오늘 이 박준호 선수의 수비 라인 중에 엑스맨이 되고 있네요. 네. 공구 시즌 키엘리니가 이 전 경기에서도 10시즌 드록바에게 몸싸움을 밀리면서 골을 내줬던 상황이었었는데 방금 장면에서도 진유에게 호나우지니 선수에게 좀 밀리면서 실점의 요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네, 1, 2차전에서는 아무래도 박준효 선수가 공격적으로 상대 라인을 밑으로 밀어버렸거든요. 하지만 공격적인 색깔이 좀 뭔가 1, 2차전에 비해서는 약해 보이는 듯한 모습이 있거든요. 자, 이거 가마차기 가능하죠? 그대로 슈팅! 마페르시! 좋은 슈팅! 자, 깊은 슈팅. 일단 펀칭으로 바깥쪽으로 걷어냈습니다. 자, 공구 시즌 키엘린이 이번에 스쿼드 보강 때 손에 넣은 카드가 되겠는데 박준효 선수가요. 네, 또 이제 대장급 패치가 나오면서 몸값이 오르기는 했는데 사실 이제 대장급 선수들 중에 수비 선수가 많이 없거든요. 네. 그 중에서 이제 공구 시즌 키엘리가 좀 많이 없는 선수 중에도 좀 사랑받는 선수인데 아직까지는 그 몸값만큼의 활약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박준호의 키엘린입니다. 여자친구분의 맨투맨 마크가 인상 깊은데요. 자, 이어서 코너킥 찬스에서 이제 박준효 선수가 선수 교체. 아넬카를 빼고 역시 디에고 코스타. 네. 원래 멤버로 돌아옵니다. 예, 디에고 코스타가 없다 보니까 그 중간에서 지탱해주는 능력이 좀 부족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발레리노 두 명으로는 좀 약하다고 생각한 것 같은데요. 드록바죠. 길게 뒤쪽으로 흘러갑니다. 베르바토프. 자, 역습 나가죠. 자, 공을 위쪽으로 끌어올리면서 찍었습니다. 디에고 코스타. 좋아요. 디에고 코스타 아래쪽도 있는데. 오늘 람보스는 철벽이네요. 그렇습니다. 세르히오 라모스 다시 한번 이번에도 깊은 패스를 차단을 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로빈 반페르시. 네, 세르히오 라모스. 순간적으로 볼을 트래핑할 때 몸싸움을 시도했었기 때문에 깔끔하게 뺏어내는 장면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호나우 주니어가 왼쪽입니다. 애슐리 콜과 1대1 상황. 얕은 부상. 공은 바깥으로 나갑니다. 길게 잘 열었죠. 드록바가 돌죠. 호나우 주니어 이거 뒤쪽에 주고! 아래쪽에 뒤에 드롭바. 버디란드 벽. 다시 한번 드롭바 뒤쪽 아넬카. 니콜라스 아넬카. 니콜라스 아넬카의 두 번째 골. 야, 이번 경기는 양진엽 선수가 사실 운이 다릅니다. 여기서 저렇게 따닥이 걸리면 공이 이제 빠져나오기 마련했는데 드록바에 그대로 연결이 됐어요. 오늘은 이렇게 혼전 양상에서의 운이 지금 양진엽 선수 이 세 번째 세트에서는 적어도 얻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골에서도 각도는 잡혔지만 그것이 흐르면서 다시 연결이 됐었죠. 심판이 경기를 좀 중지를 시키고 있는데요. 어떤 문제인지는 아직까지 나오지는 않고 있는데 박준효 선수가 일단 키보드에 손을 띄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현재 2대 0으로 후반전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양진엽 선수
아넬카이의 두 번째 골로 인해서 굉장히 세 번째 세트에 우위를 점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첫 번째 골도 그렇고 두 번째 골도 전체적으로 좀 다소 공이 양팀 속에 흐르는 공이 되면서 공격적인 점유율을 늘려갔거든요. 그래서 운도 따르는 세 번째 판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번에 박준효 선수의 우아한 이 두 명의 선수의 움직임들을 원했었던 박준효의 일단 공격진 기용이었는데 그것들이 잘 통용이 되지 않았고 지금 현재 상황은 선수 개인의 PC 그 문제로 좀 보입니다. 일단은 선수들이 경기를 속행할 수 없는 현재 상황이 나와서 경기가 잠시 지금 심판에 의해서 중단이 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양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양진엽이 1, 2세트와 달라졌던 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확실히 또 이제 중원 지역에서의 뭐 깔끔한 패스가 아직까지도 제대로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그 중에서도 잘하고 있는 부분은 어쨌든 10시즌 드록바의 발밑까지는 패스가 연결이 되고 있다는 점을 좀 장점으로 꼽고 싶습니다. 이전 경기까지 2세트의 경기까지의 좀 경기를 되돌켜 보면은 10시즌 드록바가 전방 지역에 위치는 해 있지만 자꾸 고립이 되면서 네. 중원 지역에서의 패스가 최전방까지 연결이 되지 못하는 상황이 연출이 됐었거든요. 하지만 이번 3세트에서는 모든 득점 장면에서 이 10시즌 드록바가 관여를 할 만큼 최전방 지역까지 어떻게든 패스가 연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양진엽 선수 특유의 몰아치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 싶네요. 그렇습니다. 양진엽 선수 역시 그 선제골을 집어넣었을 때의 그 이후에 두 명의 볼란치의 활용도 그것들은 뭐 이번 전 선수 가운데 가장 또 뛰어난 선수 한 명이기 때문에 양진엽이 이번에 세 번째 세트에서는 그런 것들을 잘 보여줬고요. 네, 다소 좀 운도 따르는 경우도 있었지만 양진엽 선수가 세 번째에서 리드할 수 있는 가장 주된 원인은 상대 진영에 찬스가 왔을 때 골로 만들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1차전, 2차전 때는 찬스가 왔어도 상대의 커트에 좀 당하면서 상대 홀딩 미드필드에 끊기면서 오히려 역습을 내줬던 반면에 세 번째 경기에서는 그 찬스를 살려내고 있다는 부분, 이것은 뭐 심리적으로 또 상승 요인도 되고 그 다음 이번 판에 승리하면 그 다음 판에도 영향을 충분히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 여겨집니다. 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양진엽 선수에게 하나의 골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서 만족하지 않았던 양진엽 선수가 두 번째 골까지 만들어내면서 다음 세트까지 노려볼 만한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자, 박준효 선수와 양진엽 선수의 경기가 진행이 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어떤 선수인지는 저희에게도 아직 알려져 있지는 않고 있는데 일단 한 선수의 그 PC에 문제가 생기면서 경기가 잠시 지속되지 못하고 있는 현재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양진엽 선수가 뭐 경기가 잘 풀리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07시즌 라모스의 활약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돌파가 이뤄졌던 이 박준효 선수의 왼쪽 측면 지역, 크리스티아노 호날두의 08시즌의 활약이 있었기 때문에 1, 2경기를 좀 약간은 손쉽게 가져갈 수 있었던 박준효 선수였었는데 뭐 마지막에 있었던 디에고 코스타에게 연결된 로빙 스루 패스도 정말 적극적인 몸싸움을 통해서 잘 극복을 해내는 라모스의 활약, 이런 것들이 양진엽 선수에게 좀 안정감을 가져다 주고 있는 것 같네요. 지금 일단은 그 선수들이 준비하고 있는 그 화면 좀 볼 수 있을까요? 선수들이 앉아 있는 장면이라든지 지금 저희도 지금 화면을 확인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 좀 어떤 내용이 지금 주고받아지고 있는지는 지금 TV를 지켜보시는 여러분들께 말씀을 못 드리고 있는데 지금 박준효 선수와 지금 심판진과 작가 코치 스태프들이 이제 안쪽에 들어가서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박준효 선수의 PC가 PC에서 지금 박준효 선수가 이제 플레이어 상황에서 이제 바깥쪽으로 나와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1대0 상황에서 이제 컴퓨터에 약간의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경기가 어떤 식으로 지속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확실하게 좀 내용이 나오는 대로 저희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상황에는 그 양진엽 선수가 2대0으로 앞서고 있는 상황. 자, 이제 경기의 판정은 어떻게 될지 저희 잠시 전에 말씀 듣고 양 선수의 지금 현재 상황과 함께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준효 선수와 양진엽 선수의 4강전 경기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보고 있습니다. 자, 두 개의 세트가 끝이 났고 세 번째 세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 있었는데요. 세 번째 세트의 중간에 2대0으로 경기가 흘러가고 있었고 그때 경기 시간이 이제 60분을 지나고 있었는데 그때 박준효 선수의 상황이 클라이언트 바깥으로 나가는 그런 상황이 펼쳐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2대0까지 인정이 되고 양진엽 선수와 박준효 선수의 경기는 경기 시간 60분 이후부터 2대0 상황에서 계속 이어지는 것으로 공식 판정이 났습니다. 양 선수의 경기에 진행에 있어서 좀 문제가 생긴 점 다시 한번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준효 선수가 경기 바깥으로 나가지는 그런 현상이 발생이 돼서 지금 2대0으로 양진엽 선수가 경기 시간 60분에 앞서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경기가 재개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많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양 선수의 경기가 약간 중단되고 있는 현재 상황이 되겠는데 자, 흐름이 지금 박준효 선수가 약간은 좀
끊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네, 반면 양진혁 선수는 분위기를 한껏 타고 있는 상황이 되겠죠. 역시나 첫 번째 골을 만들어내면은 강력한 선수다라는 것을 이 3세트 박준호 선수를 상대로 해서 잘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다전제로 펼쳐지는 경기에서 나올 수 있을 만한 또 묘미 중에 하나가 양진혁 선수가 얻게 된 것이 사실 그 3전 2선승제로 만들어졌을 때는 사실 일찌감치 경기가 끝났는데 5전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그 안에서 그래도 양진혁 선수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들을 조금씩 찾아낸 것 같습니다. 네, 페이스를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벌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아무래도 전술적인 부분을 뭐 두 경기 졌다고 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또 변화를 주면서 또 다양하게 가져갈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요. 다만 이제 페이스를 뺏겼을 때 쫓아간다는 것은 좀 단점이 될 수 있겠죠. 좀 더 많은 승리를 가져가야 되는 상대 입장에서 두 판을 뺏기게 되면은 상대방은 굉장히 쫓기는 심정이 되거든요. 뭐 네. 실제로도 축구도 그렇고 테니스 같은 경우에도 단기 토너먼트에서 쫓기는 스코어가 된다면은 굉장히 심리적으로 압박이 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여러 가지 뭐 불리한 상황에서 양진혁 선수가 지금 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경기가 다시 한번 재개됐을 때 사실상 그 박준효 선수 역시 후반전 남은 시간이 그래 게임 상황에서 30분 정도가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두 개의 골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이상을 쏟아낼 수 있을 만한 또 능력치가 있는 선수라 지금 양진혁 선수도 그렇게 안심하고 있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16강 경기에서 이제 뭐 승자전 경기였었나요?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비록 지기는 했었지만 그 경기에서도 마지막까지 골을 넣는 정말 특유의 공격력을 이 박준호 선수가 보여준 터라서 그런 모습을 기대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 2세트까지 일단은 또 이겨놨기 때문에 사실은 부담 없는 상황에서 경기를 펼칠 수 있다는 것도 박준호 선수의 장점으로 좀 전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계속해서 양 선수가 좀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을 위한 이벤트를 이 잠깐의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장 방문 관람객 여러분에게 드리는 다양한 이벤트가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최근에는 많은 이벤트 등을 또 이제 넥슨 홈페이지 실제로 이제 접속만 해도 여러 가지 이벤트 상품을 드리고 있는데 사실 그 어떤 것보다 산뜻한 발걸음을 유지를 하면서 이쪽 넥슨 아레나만 오시면 이 정도의 푸짐한 상품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네, 세상 어디에도 없는 현장 방문 관람객 지금 경품을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저희가 드리는 또 다른 이벤트 바로 이 경품 추첨이 또 있는데요. 키보드와 마우스패드, 마우스, 게임패드, 헤드셋 그리고 손흥민 선수의 레버쿠젠 사인 저지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웅성웅성 거리는데요. 1000만 EP 5명에게 또 1억 EP도 한 분에게 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많은 현장 방문 관람객들이 좀 웅성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1000만 EP만도 5분이 계시고 5천만 EP의 주인공도 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함께 하실 수 있는 승부 예측 경기 이벤트 이미 많은 분들이 매 경기에 엄청나게 수치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500만 포인트를 얻으신 분께는 1억 EP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시청자 여러분에게는 유튜브 네이버를 통해서 역시 다양한 쿠폰이 노출이 되고 현장에서 응원해 주신 분들 중에서 5분을 저희가 선정을 해서 역시 1000만 EP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이벤트까지 함께하는 넥슨 아레나 여러분들 뭐 사실 이번 시즌도 점점 이제 4강에 이어서 결승전까지 그렇게 많은 경기가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 있는데 매 경기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박준효 선수와 양진혁 선수 경기 준비 상황이 이제 거의 마무리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모습인데 워낙 지금 양진혁 선수는 박준효 선수에 비해서 앞서갈 수 있다는 것은 일단은 골을 집어넣었을 그 다음에 지키는 능력인데 2세트에서는 그걸 보여주지 못하면서 역전 다시 한번 그 상대편이 앞서가는 걸 허용하고 말았었거든요. 네, 반면에 이제 박준효 선수는 아무래도 이 두 경기를 이겼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좀 변화를 줬었거든요. 아넬카와 함께 이 전방에 좀 이 베르바토프를 세웠었는데 그게 좀 두 골 실점의 원인이라고 보여집니다. 디에고 코스타가 공격적으로 왔을 때 공을 지탱해주고 미드필드에 연결해주는 이런 플레이들이 굉장히 좋았었는데 그것이 안 되다 보니까 상대에게 뺏겼고 또 상대에게 또 볼운도 좀 따라가면서 전체적으로 공격적인 전면을 좀 뺏겼다는 것이 두 골의 실점에 빌미를 제공했거든요. 스쿼드의 선택도 집중력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이런 단기 토너먼트에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약간의 여유를 좀 보여줬었던 모습의 박준효였습니다. 니콜라 아넬카가 물론 박준효 선수의 스쿼드 중에서 공격 진영 중에서는 가장 먼저 선택이 됐습니다. 공구 시즌 니콜라 아넬카 그리고 한 개의 골까지 만들어냈습니다만 결국은 이번 시즌 프로그램에 있어서 주로 했었던 건 13 디에고 코스타와 08 베르바토프였는데 두 선수가 만들어낸 골만 해도 10개의 골이 넘고 어시스트도 상당했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약간의 여유를 두면서 니콜라 아넬카를 가동했다가 결과적으로 공격 진영에서 제대로 풀어나가지 못하는 장면을 마련하면서 지금 역전까지 활용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선택이 결국에는 상대방이 역전의 발판을 마련해주는 악수가 될 수 있는데 이 3세트 뭐 아직 끝난 건 아니지만 지금까지의 결과만 놓고 보더라도 확실히 좀 약간 좀 과시를 했다라고 느낌을 지을 수가 없고요.
뭔가 좀 안정적인 선택을 다시 디에고 코스타로 전환을 하면서 보여주기는 했지만 약간 뒤늦은 경향이 있습니다. 이 특유의 박준효의 스타일은 어쨌든 사이드 지역에서의 개인 전술을 활용한 돌파 그리고 그것을 결정지어줄 수 있는 순도 높은 골 결정력의 디에고 코스타 베르바토프의 활약이었었는데 네. 아네카 선수가 특유의 좋은 움직임을 통해서 1대1 찬스를 만드는가 싶었었지만 약간 좀 부족한 피지컬 때문에 찬스를 놓치는 상황도 있었었고 좀 남아있는 경기에서는 자신이 가장 많은 골을 만들어냈던 베르바토프 아네카의 활약, 베르바토프와 코스타의 활약이 좀 나와야 될 듯 싶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장에서 남성과 여성분의 그 맨투맨 장면이 자꾸 나오자 남성분들끼리도 맨투맨 장면을 보여주시면서 네. 끈끈한 우정의 장면을 한번 보여주셨는데 사랑과 우정 사이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분의 그 굉장히 그 앞으로의 그 끈끈한 우정 앞으로 계속해서 지켜나시길 바라겠습니다. 박준효 선수와 양진혁 선수의 경기 준비 상황이 약간 좀 길어지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양해 말씀드리겠고요. 저희는 다시 한번 전할 말씀 좀 듣고 이 두 선수가 펼치는 경기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e스포츠 피파 온라인 3 아디다스 챔피언십 개인전 4강전 경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현재 세트스코어 2대0으로 박준효 선수가 양진혁 선수를 상대로 앞서고 있는 상황. 세 번째 세트에서 잠시 경기가 중단이 됐습니다. 현재 그 라이브 서버의 그 점검 관계로 경기에 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는데 여러분의 양해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준효 선수와 양진혁 선수의 경기가 준비가 끝이 나고 경기는 양준 선수가 2대0으로 60분 때부터 다시 경기가 지속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수들의 준비 상황을 어느 정도 됐을지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다시 한번 체크해 드리죠. 경기 지속됐습니다. 자, 속개됐습니다. 2대0으로 양준 선수가 지금 앞서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는 계속해서 속개가 됐습니다. 네, 일단 역시나 10시즌 드록바에게 어떻게든 볼을 연결시키면서 골을 연결시켰던 양진혁 선수였는데요. 네. 자, 박준효 여기서 분위기가 여기서 박준효가 경기 속개와 더불어서 한계를 쫓아갈 수 있을 만한 기회였는데요. 그렇죠. 디에고 코스타의 투입은 저런 역할을 하는 거죠. 아넬카 밑에서 베르바토프 밑에서 연결고리 역할을 해주는 선수가 있어야 되는데 네. 약간은 이제 겹치는 동선이 겹치는 아넬카와 베르바토프였기 때문에 긍정적인 위력을 뿜어내지 못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자신의 그 위치에 맞는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일단은 디에고 코스타가 그런 역할들을 굉장히 잘해주고 있습니다. 안쪽에 바로 이 디에고 코스타인데요. 네, 하지만 양진혁 선수가 상대방의 패턴을 어느 정도 좀 읽은 듯한 수비 방법을 잘 보여주고 있고요. 자, 중앙 지역에 오늘 약간은 부진하고 있는 키엘리니가 공을 차단해서 다시 한번 전진. 자, 이건 들어가야죠. 자, 볼까요? 베르바토프 가슴을 잡고 밀어줍니다. 디에고 코스타! 박준효 디에고 코스타. 자, 이렇게 되면 모르게 됐죠. 시간대도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추가골을 잡아내는 박준효 선수입니다. 디에고 코스타 1-3 시즌은 이번 시즌 5번째 골이었습니다. 네, 항상 이 쫓는 자와 쫓기는 자에서 쫓기는 자가 더 심리적 부담감을 많이 느끼거든요. 네. 자, 여기서 빠른 시간에 좀 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되는 양진혁인데 지금 역전을 허용할 수 있는 분위기까지 지금 내주고 말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끝까지 이 양진혁 선수 조심해야 되겠고 일단은 볼의 소요 시간을 늘리면서 시간을 다 쓰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자, 키핑을 좀 보여줍니다. 자, 반페르시 안쪽으로 들어가는 선수 봤습니다. 좋아요. 다시 한번 반페르시 가겠죠? 반페르시 차단했습니다. 자, 이제 역습 찬스. 경기 시간 남은 시간 5분인데요. 자, 티에리 앙리 공격의 박준호인데요. 과연 밀어줍니다. 디에고 자, 코스타. 왼쪽 치면 보겠죠. 왼쪽 치면. 지금 수비라인이 그렇죠. 약간 좀 포지션이 깨졌거든요. 양진혁 조심해야 됩니다. 예. 가장 확실한 여기서. 공격 유트를 노렸는데요. 자, 여기서 차단과 다시 한번 차단이 연결됩니다. 그런데 키엘리니가 오른쪽 티에리 앙리 남은 시간 일단 추가 시간 1분입니다. 자, 루시오 티에리 자, 앙리 이거 앙리죠. 자, 측면의 중앙 쪽으로 이동하면 위험해요. 각도 만들고 크루케프 여기서 차단. 그리고 앞으로 패스가 이어지면서 세 번째 세트가 여기서 끝이 납니다. 길고 길었던 세 번째 세트. 양진혁이 가까스로 한 개의 세트를 따냈습니다. 네, 양진혁 선수 자신의 스타일을 어쨌든 좀 살아나기 시작을 하면서 역전의 발판을 잘 마련한 상태가 되어 같고요. 무엇보다 이 박준호의 공격 패턴을 잘 이겨내는 그런 수비 방법이 3세트에는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진짜 축구의 시간처럼 흘러갔던 네. 세 번째 세트였는데 양진혁이 그래도 겨우 한번 잡아내면서 분위기를 만들어줬네요. 제가 어제 오늘 새벽에 중계를 했었는데 실제로 전반전 풀타임을 중계하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아무래도 양진혁 선수가 이 두 골을 먼저 넣은 것이 승리의 요인이 됐고
아무래도 이제 공격적으로 살아나는 것, 박준효 선수가 이제 스쿼드를 짤 때 집중력을 유지해야겠구나 이런 깨달음을 줬던 경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박준효 선수 끝나고 나서 하지만 미소를 지었습니다. 쫓아갈 수 있을 만한 내 능력치가 약간만 부족했구나라는 듯한 그런 미소였는데 약간은 지금은 여유가 느껴지는 박준효 선수. 과연 양진혁 선수와의 경기에서 네 번째 세트로 끝을 내려면 이 미소 다음에 자신감 있는 플레이가 필요할 것 같고, 양진혁은 3세트 승리는 따내겠습니다만 정말 그야말로 여러 가지 사연 끝에 승리를 좀 따낸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분위기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네 번째 세트 초반부터 장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조금 더 자신의 스타일을 끌어올리는 양진혁 선수의 플레이가 나와야만 역전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박준효 선수가 지기는 했지만 마지막 장면에서 웃을 수 있었던 이유는 디에고 코스타의 활약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네카의 활약이 없었기 때문에 디에고 코스타가 다시 한번 들어오면서 골을 기록했던 것, 박준효는 어떻게 보면 끝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마치 왼발과 오른발처럼 코스타와 베르바토프가 굉장히 잘 어울리고 있는 그런 장면을 볼 수 있었는데, 네 번째 세트는 그대로 경기를 준비했을지 양 선수를 지금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4세트 박준효와 양진엽의 준비입니다. 과연 이번에는 양진엽이 그대로 3세트의 승기를 이어나갈 수 있는 것들을 보여줄 수 있을지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박준효 선수는 뭐 약간 오묘한 미소를 짓는 반면에 양진엽 선수는 계속 포커페이스 유지하고 있거든요. 네. 자, 박준효 선수의 상황입니다. 역시 베르바토프와 디에고 코스타입니다. 네, 한번 실수는 다시 범하지 않겠다. 디에고 코스타를 다시 선발로 넣었습니다. 디에고 코스타가 약간 처져서 연결고리, 구르크프와 호날두, 앙리가 쇄도할 때 연결고리 해줘야 되기 때문에 최전방에 코스타를 다시 한번 투입을 했고요. 구르크프를 계속해서 지금 중앙 쪽에 놓고 앙리와 호날두를 치밀어 놓는 변화가 거의 없죠. 수비 라인의 키엘리니의 불안함을 얼마만큼 펠라이니가 또 커버해주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현재 이 박준효의 베스트 멤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애슐리 콜 선수가 별다른 활약이 없었었고, 어떻게 보면 이 측면 지역이 뚫렸기 때문에 키엘리니 선수가 그 커버 지역을 수비를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상대방에게 득점 찬스를 줬던 거였거든요. 미코스는 대장급 선수 푸율, 이런 기용이 박준효의 수비 라인의 안정감을 더해줄 것 같고요. 무엇보다 이 전방 지역에 있는 디에고 코스타의 활약, 이것 때문인지 몰라도 이적 시장에서 이 디에고 코스타의 몸값이 계속해서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어서 양진엽 선수입니다. 양진엽 선수의 변화의 상황, 드록바와 아넬카 여전히 투톱입니다. 예, 역시 콤파니와 제라드 선수를 중원에 놓는 것은 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발빠른 중앙 수비는 우드게이트 선수를 투입하면서 상대가 공격적으로 나왔을 때 이것을 잘 커버하겠다라는 의미도 보여주고, 라모스 선수가 어쨌든 측면으로 돌아오는 앙리라든지 이런 중앙 미드필더의 공격 쇄도를 잘 차단을 시켰거든요. 그것이 이번 경기에서도 유지가 되는지가 관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스티븐 제라드가 컨디션이 좋을 때 조금 더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여주는데, 이번에도 약간 상승세 컨디션을 통해서 양진엽을 좀 웃게 만들고 있습니다. 네, 뭐 이제 제라드 선수는 모든 시즌이 그렇지만 롱패서라든지 뭐 쇼패스에 일가견 있는 선수로 다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말씀해준 것처럼 다돌돌돌 포메이션에서 빌드업이 무엇보다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제라드의 활약이 이번 경기에서도 나와야 역습 시의 양진엽의 장점이 잘 드러날 것 같고요. 아넬카의 침투, 그리고 어떻게 보면 2선까지 내려와서 이 아넬카라든지 호나우주니 호날두에게 볼을 연결해줄 수 있는 10시즌 드록바의 연계 능력 또한 양진엽 선수가 역습 시에 잘 만들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골키퍼 최후의 컨디션이 최하입니다만 일단 믿음으로 체크를 기용하고 있는 양진엽 선수입니다. 자, 박준효 선수와 양진엽 선수 경기 준비가 끝이 났습니다. 자,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세 번째 세트를 양진엽이 잡아냈는데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동점을 향한 그 네 번째 세트가 될지, 아니면 오늘 마지막 네 번째 세트가 될지 박수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경기 만나보겠습니다. 박준효는 4강전 경기를 통해서 자신의 베스트 스쿼드와 포메이션을 찾은 것 같습니다. 자, 이번 경기를 통해서 그것을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반면에 양진엽도 두 번의 일격을 맞고 3세트에서 힘들게 이기긴 했습습니다만 뭔가 상대편의 약점을 찾아낸 듯한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3판 2선승제였으면 벌써 경기가 끝나고도 나왔겠지만 5판 3선승제라는 것은 어쨌든 상대방의 스타일에 대한 분석이 그만큼 이뤄질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다는 거거든요. 네. 박준효의 개인기 패턴, 어쨌든 개인기 연계가 뭐 다양한 패턴을 가지고 있는 선수라 할지라도 어느 정도 경기를 하다 보면 그 패턴이 익히게 돼 있어요.
그런 것들을 양진엽 선수가 잘 보여준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그렇습니다. 같은 패스는 이제 보이는 패스였죠. 상대방의 수비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패스인데요. 자, 왼쪽 사이드라인으로 집어넣고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의 중앙 패스, 그것을 이번에 양진엽이 한번 읽었습니다. 그리고 에부에입니다. 오른쪽. 네, 2차 전에서도 측면 쪽에 활발함을 가져가면서 중앙 쪽으로 연결, 이것이 유효하게 먹혀들었었는데요. 양진엽의 호날두는 일단 공을 잡았을 때 좀 문제가 생기는 듯 보입니다. 네, 순간적으로 슛 페인팅을 쓰려다가 좀 미스가 난 것 같은데 저런 실수를 줄여야 됩니다, 양진엽. 네. 자, 왼쪽에 아비달입니다. 좌측이 굉장히 붐빕니다. 호날두 구루키프입니다. 자, 하나의 그 깊은 패스가 잠긴 구루키프인데요. 자, 이 지역에 들어왔을 때 박준효의 진가가 발휘가 되죠. 호날두 뒤쪽에 펠라인이 다시 한번 구루키프, 우측에 디에리앙입니다. 기본적으로 호날두가 수비수 두세 명을 끌고 다니기 때문에 베르바토프와 자, 이런 코스타가 거죠. 자, 디에코스타의 맞은 패스에 정교함이 좀 떨어졌는데 호날두와의 몸싸움을 통해서 일단은 공을 또 뺏겼습니다. 네, 측면의 중앙으로 공격을 시도할 때 중앙 쪽의 수비를 밀집시켜 놓고 살짝 측면으로 빠져있는 선수에게 빠르게 논스톱으로 연결하는 패스, 이런 것들이 박준효의 특징이거든요. 자, 이번에 크로스 올라올 왼쪽입니다. 수 있는데요. 왼쪽 열리고 그대로 뒤쪽 베르바토프. 공이 뒤쪽 흘러갑니다. 아, 지금 순간적으로 도는 선수의 움직임을 잘 봤겠고요. 또 올라올 수 있죠. 디에리 앙리가 아래쪽으로 베르바토프! 베르바토프 뒤쪽 한번 점프. 그의 슈팅이 막혔습니다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호날두입니다. 좌측 다시 한번 안쪽으로 깊게 지엘 뒤쪽에 라보나로 크로스 다시 막힙니다. 한번. 자, 파상 공세인데요. 겨우겨우 걷어내고 있습니다. 양진엽. 자, 양진엽의 가장 진가가 드러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긴 졌는데요. 자, 카운터 공격. 네, 수비 전환이 빨랐어요. 디에코스타 좋죠. 어. 디에코스타. 그렇죠. 디에코스타가 전방에서 수비 능력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3차전에 디에코스타의 투입을 안 한 것이 좀 약점으로 많이 꼽혔었는데요. 네. 자, 그렇게 봅니다. 디에코스타 베르바토프 중앙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른쪽 디에리 앙리. 잘 빼줬어요. 앙리 뒤쪽에 이거예요. 디에코스타. 날카로운 슈팅과 날카로운 퍼칭. 자, 두 번째 경기에서 앙리가 깊숙이 들어와서 올린 볼. 펠라인이 골이 있었거든요. 최후의 컨디션이 최하였는데 충분히 막아낼 수 있을 만한 컨디션이었네요. 자, 호날두 코너킥 준비합니다. 좌측에서 구루키프 준비합니다. 다시 호날두에게 울죠. 중앙. 베르바토프가 베르바토프 흘러갑니다. 자, 역습 개시의 패스의 정확성을 올려야 되는 양진엽 선수인데요. 네, 자. 아넬카가 잡아냈거든요. 지금도 압박이 좋았어요. 자, 콤파니가 오른쪽으로 전개. 에부에가 오버래핑이 오늘 좋은데요. 그리고 지금 박준효 선수를 보면은 이 협력 수비를 통해서 자신의 선수들을 제대로 된 위치에 포지셔닝 시켜놓는 이 수비 방법이 굉장히 좋네요. 네. 굉장히 꼼꼼합니다. 자, 중앙으로 잠시 공을 돌려봅니다. 컨디션이 상향색인 스티븐 제라드. 저렇게 협력 수비 키를 사용하다가 순간적으로 커서를 바꾸게 되면 선수들이 포지셔닝을 좀 벗어나게 되면서 수비 라인이 무너지기 마련인데 그런 것을 신경 쓰고 있습니다. 전반 마지막에 크로스입니다. 뒤쪽에. 하지만 깊게 들어가면서 아넬카의 머리를 넘어갑니다. 전반전이 마무리됐습니다. 0대0입니다. 네, 그래도 아무래도 세 번째 경기에서 양진엽 선수가 승리를 거뒀던 것이 전반에는 실점을 하지 않았거든요. 공격적으로 밀리는 내용이 많았지만은 실점하지 않았던 부분에 좀 의미를 부여할 수 있고, 후반전에도 이렇게 수비 쪽에 무게감을 두면서 역습을 노려야 되는 양진엽 선수입니다. 박준효도 보시는 바와 같이 날카로운 찬스 2개가 있었습니다. 골키퍼의 선방이 빛을 발하면서 그것이 골을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만 박준효 아직까지 표정이 여유로울 수 있을 만한 상황이고, 지금 양진엽은 실질적으로 선제골이 더 필요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역습전 개시에 아넬카 선수가 볼을 잡고 빌드업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최전방에서 볼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이 급선무로 좀 보여지고요. 차단합니다. 구루키프. 자, 오늘 앞쪽으로 밀어줍니다. 베르바토프. 경기 끝에 호날두인데 에브에가 그 패턴을 읽었습니다. 안쪽으로 호날두. 스티븐 제라드. 그렇죠. 역시나 제라드로부터 볼이 좀 연결이 돼야만 중원 지역에서 패스가 많이 나올 수 있는 양진엽 선수가 되겠습니다. 자, 중앙에 다시 한번 니콜라 아넬카입니다. 에브에. 자, 아넬카 침투시켜놓고 자, 이건 읽혔죠. 아무래도 크로스의 조금 밋밋함, 이것을 좀 해결해야 됩니다. 자, 무뎌지는 그 크로스의 감각이 좀 아쉬워 보이는 양진엽 선수인데요. 디에코스타. 아래쪽으로 디에량이. 몸싸움 끝에 루시에게 밀렸습니다. 베르바토프로 수비의 시선을 끌어놓고 오히려 측면 쪽에 스리퍼스를 시도했는데요. 빨라요. 뒤에 드롭바 안쪽으로. 자, 왼쪽입니다. 달려갔죠. 호나우지니오. 호나우지니오. 살짝 빗나가네요. 자, 지금은 아주 콤팩트한 공격 전개였는데 마지막 접는 것이
중앙쪽 치고 오다 보니까 각도가 조금 벗어났어요. 그렇습니다. 호나우진유도 게임상에서 손을 모았고 많은 팬들도 손을 모으게 만드는 그런 장면. 자, 박준효 선수 하지만 미소를 잃지 않은 채 네. 구단 설정 변경을 요청했습니다. 누구랑 얘기하는 걸까요? 지금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하는데요. 박준효와 준효와 본인과 얘기를 하겠죠. 네. 자, 이제 박준효 선수. 자, 혼자서 계속해서 되뇌이면서 뭔가의 변경을 시도를 했었고 선수 교체까지 연결시키는데요. 앙리를 빼고 네. 디르크 카윗입니다. 네, 카윗 선수 일단은 후반전에 상대방 수비수들의 체력이 좀 떨어져 있는 타이밍에 몸싸움 능력치가 굉장히 좋은 카윗을 투입시킴으로써 오른쪽 지역을 강력하게 좀 밀어붙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첫 번째 경기에서 조금 재미를 보지 못했던 카윗인데요. 어떤 역할을 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카윗이 이번에 교체 멤버인데 역시 적극적으로 앞쪽으로 달려나온 장면. 호나우지니오의 몸싸움. 하지만 호나우지니오 오늘 컨디션이 좋지 못하거든요. 열립니다. 한 방이죠, 한 방! 열렸어요. 디에고 코스타 코스타 뒤쪽! 디에고 코스타 뒤쪽으로 올려주고 호날두가 떨구며 호날두. 대구의 가슴이네요. 지금은 슈팅을 시도했으면 흘러나오는 각도가 될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다시 한번 공격 찬스. 이번엔 멋진 찬스였는데 디르크 카윗이 또다시 분위기를 만들어냅니다. 그렇습니다. 카윗의 장점 중에 하나가 되겠죠. 오른쪽 열렸는데요. 아래쪽으로 바라봅니다. 베르바토프 잘 안쪽으로 쳤어요. 베르바토프 제라드가 손으로 그냥 밀어버립니다. 자, 이 박준호 선수가 굉장히 좋은데 또 하나의 단점은 공격적에서 너무 완벽하게 만들려고 하는 장점이 있어요. 네. 자, 그 장면이 골하고 항상 연을 맺어주지 못했거든요. 네, 드롭바 봐야죠. 아네카입니다. 아래쪽에 호날두인데 겹쳤습니다. 자, 결국 최종적으로는 10세전 드롭바의 발 밑에 볼이 가느냐 안 가느냐인데요. 올라옵니다 이거. 자, 뒤쪽에 세르히오 라모스 다시 한번 콤파니와 제라드 아비다레. 자, 근데 이 위치 프리킥. 양진엽이 설정 변경. 자, 이 위치 프리킥인데요. 프리킥으로 뭔가 하나 보겠다는 건가요? 프리킥이 뛰어난 선수로의 교체도 가능하고요. 권영민 선수인 줄 알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현영 선수가 모자 쓰고 와서 네. 지켜보는 듯한 그런 유사한 모습을 보여주셨는데요. 교체네요. 네. 선수 교체인데 호나우지니오 호날두를 빼고 반페르시 웨인 루니. 이 점에 루니도 가능하거든요. 그렇죠. 웨인 루니. 반페르시 왼발인지 반페르시 왼발. 반페르시! 지나갑니다. 자, 이번엔 박준효가 변경합니다. 두 선수가 모두 이제 승부를 내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자, 이번에도 지금 양쪽의 측면 공격수 2명을 다 바꾸는 장면. 반페르시와 웨인 루니, 특히나 오른발과 왼발 프리킥이 가능한 선수를 활용한 양진혁 선수의 전략적인 그런 교체 장면이 인상 깊었는데요. 네, 그리고 역습 시에 또 루니 선수와 반페르시 선수는 상대방의 빈 공간을 찾아서 들어가는 특유의 특성적인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기대해 볼 만합니다. 박지성이 주장 완장을 꿰차고 교체 멤버로 들어왔습니다. 네, 신혼여행을 뒤로 하고 경기에 출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파워를 보여줄까요? 디르크 카윗이 파고듭니다. 카윗입니다. 카윗, 디르크 카윗, 칼레스 부열. 막히네요. 좀 단조롭게 올라가도 되는 상황인데요. 자, 여기서 드롭바 주고 지금 수비 라인이 갖춰지지 않았을 때 양진혁 선수의 집가가 드러나거든요. 니콜라 아넬카, 아비다 아래쪽에 반페르시 잡아냅니다. 약했어요. 약한 슈팅. 반페르시 왼발. 네, 이제 가마차기에 워낙 능한 반페르시였었기 때문에 가마차기를 시도했는데 아쉽게 막혔습니다. 자, 1분의 추가 시간입니다. 박준효의 마지막 공격 찬스. 에릭 아비달 중앙에 골키퍼입니다. 이거 공간이 좀 났는데요. 아넬카와 사인 안 맞습니다. 아넬카가 오늘 팀원과의 케미가 없네요. 자, 이렇게 전 후반 경기가 끝이 났고 연장전으로 경기는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네, 박준효 선수는 계속해서 이미지 트레이닝, 자기 체면을 좀 걸고 있는 거죠. 아무래도 공격 쪽에서 내용은 좋은데 너무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수비에 걸린 장면들이 좀 아쉬웠고요. 이 장면도 굉장히 아쉬웠고요. 바로 이 헤더도 골키퍼의 선방에 막혔는데, 근데 이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양 선수가 굉장히 아쉬운 장면들을 많이 주고받았습니다. 네, 순간적으로 이제 스비스를 활용해서 슈팅 각도를 없앴기 때문에 저런 상황도 나왔었던 거였고, 이 마지막 찬스가 양진혁 선수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쉽게 다가오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연장 전반전입니다. 자,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일단은 경기 마감 전에 양 선수가 모두 선수 교체를 조금씩 하면서 전술적인 그 변화를 꾀했는데요. 일단 이 박준현 선수의 왼쪽 지역에서의 공격이 막히다 보니까 중앙 지역으로 가죠. 니콜라 아넬카인데요. 아넬카가 공격 연결은 하지 못합니다. 자, 이런 빌드업은 좋죠. 카운터 역습 찬스.
스티븐 제라드 빠릅니다. 아네카인데요! 중앙에 니콜라 아네카. 저 니콜라스 아네카! 하지만 포디난드 역시 양쪽에 포디난드. 아네카는 오늘 안 좋습니다. 네, 확실히 아네카가 침투에 의한 저런 로빙스루 패스를 받는 성공률은 높은데 몸으로 부비끼면서 들어오는 수비수에는 약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웨인 루니가 왼쪽인데요. 네, 실제로도 아나카는 몸싸움을 좀 귀찮아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죠. 자, 그런 장면들이 굉장히 잘 반영이 된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자, 웨인 루니가 뒤쪽에 세르히오 라모스에게 던지 공격. 자, 연장 전반전도 이제 마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자, 아네카에게 드롭바. 아넬카에게 패스를 연결해 준다는 것이 그대로 크루토와에게 넘어갑니다. 자, 연장 전반전이 이대로 끝이 날 듯 이대로 연장 전반전이 마감이 됐습니다. 0대0의 행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뭔가 마무리적인 측면이 선수들이 좀 부담감을 느끼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한 골 싸움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뭔가 패스라든지 슈팅, 마지막 스루 패스 이런 것들의 정확도가 조금씩 떨어져요. 네. 그런 것들에 대한 집중력 누가 더 잘 만들어낼지가 마지막 연장 후반에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시즌에서도 다전제로 넘어갔을 때 지난 시즌 4강전 그리고 결승전 향까지 이렇게 약간 집중력이 흐트러지는 선수가 허물어지는 그런 장면들을 저희는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네. 네. 자, 양진엽 선수가 설정 변경을 요청하면서 마지막 카드를 가용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바둑에 보면 용어가 아생연호 살타라고 내가 스스로 살아나야 상대를 죽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만큼 내 집중력을 살아나게 만들어줘야 상대를 또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기 위한 포메이션의 전환이었을까요? 오른쪽으로 에브에가 반페르시에게 박지성 선수가 붙습니다. 아네카에게 뒤쪽에 하지만 이번에도 헤더가 반대쪽으로 떨어졌고 행상 콤판입니다. 오른쪽에 로빈 반페르시. 아네카 돌죠. 반페르시 뒤쪽에 드롭바 나오기 자, 전에 크루투와의 반경은 굉장히 넓습니다. 크루토가 잡아냈고 베르바토프입니다. 자, 니콜로 아네카. 베르바토프에게 베르바토프에게 베르바토프. 자, 베르바토프 이거 됐어요. 됐어요. 베르바토프. PK. 어쩔 수 없는 선택. 자, 이거 양진혁 선수 입장에서는 경고밖에 안 나온 게 조금은 박준호 선수 입장에서 일단 근데 기분이 나쁘겠고요. 실제로도 그렇지만은 이 크루투와 골키퍼가 공격적인 빌드업이 굉장히 좋은 골키퍼거든요. 네. 던지기 한 방이 바로 이전 패스까지 갔어요. 박지성 시입니다. 자, 박지성. 김민지가 응원하고 있습니다. 아네카. 자, 박지성. 박지성의 박지성 칠송빠레. 박준호의 박지성. 이건 오른발. 골키퍼가 알았습니다만 체급도 막아내지 못하면서 양진엽의 후단 설정 다시 한번 정말 신청합니다. 네, 선수 교체는 이미 다 썼고요. 거의 전술 편집을 통해서 공격수들을 대거 이동을 시킬 것 같은 선택을 할 것 같습니다. 이거 결승 가는 골 박지성의 결승골이 될 수도 있고 또 신혼 여행도 가지 않았습니까? 네. 겹경사입니다. 멀리에서 챔피언십이 선물을 좀 알려준 전달한 그런 셈이 됐네요. 박준호 선수의 손에 의해서요. 다 올라왔죠. 네. 다 올라왔습니다. 공격 진영들. 자, 일단 4분 남았습니다. 4분. 자, 다 올렸고 자, 무조건 박준효의- QS 네, 박준영의 또 이 수비 쪽에 있어서의 그 득점하고 다 실점 올라가요. 이거 조심을 해야 돼요. 시간이 없습니다. 1분입니다. 1분. 자, 1분 찬스. 세르 라모스. 자, 다 QS. 스티븐 제라드. 아하! 길어요. 자, 이러면 끝인가요? 1분의 추가 시간. 걷어내면 끝나죠. 길게 가야 돼. 뒤쪽에 길게. 아래쪽 그대로 경기가 끝납니다. 박지성 선수의 결승골. 네, 박준효의 박지성. 오늘 박씨가 한 건 하네요. 그렇습니다. 양방의 그 힘을 볼 수 있었던 박준효 드디어 결승전에 진출합니다. 네, 확실히 이번 시즌 챔피언십에서 박준호 선수스러운 그런 경기 스타일이 잘 살아나면서 많은 강력들을 물리치고 올라왔었고 이 양진엽이라는 같은 클레논을 만났었기 때문에 오히려 부담스러운 상대로 치면은 가장 부담스러운 가장 큰 강적을 만났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분석적인 그런 전략가다운 기질까지 잘 보여주면서 결승에 선착하는 박준호 선수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예선 돌파 후 이후의 돌풍을 불어일으켰던 이 우직한 신예 양진엽의 활약도 분명히 이번 시즌에 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박준호 선수가 양진엽 선수를 3대1로 네 번째 세트 만에 제압하면서 가장 먼저 결승전 진출을 확정지었습니다. 박준효의 공격력이 정말 빛을 발했던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네, 양진엽 선수의 어떻게 보면 이 전술 전략 이런 것들은 거의 수준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게임을 하는 입장에서의 감독 그런 능력도 좋았지만은 박준효
박준효 선수의 기술적인 테크닉 이것에 약간의 능력의 부족함이 있었기 때문에 패배의 원인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경기가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경기 결과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3대1 박준효 양진엽 선수와의 경기 세 번째 세트 굉장히 큰 여러 가지 사연들이 있었는데 결국 박준효가 3대1로 가네요. 네, 3세트에서도 박준효 선수가 경기를 지기는 했지만 어쨌든 마지막 장면에서 디에고 코스타가 골을 한번 만들어내면서 4세트 들어가기 전에 분위기 전환을 성공하는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네. 전체적으로 전반적인 경기 흐름을 박준효 선수가 쥐고 흔들었던 오늘 경기였기 때문에 양진엽 선수가 많이 곤욕을 치른 것 같고요. 박준효 이번 시즌 가장 큰 화제 인물답게 결승에 선착하는 놀라운 모습을 이어갑니다. 그렇습니다. 디에고 코스타와 디미타르 베르바토프의 재해석을 보여준 박준효 선수가 일단 결승전에 먼저 올라갔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박준효 선수를 인터뷰를 통해서 이 승리를 만끽하는 그 장면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즌 첫 결승전 주인공이 탄생했습니다. 박준효 선수인데요. 다 같이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예상하셨나요?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박준효 선수인데요. 네, 승리하셨어요.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소감 한번. 기분이 어떠세요? 지금 바로 인터뷰해서 네. 약간 좀 얼떨떨하기도 하고 아직까지 손이 많이 떨려가지고 네. 그냥 꿈만 같아요 지금. 네, 아까 계속 이기니까 이렇게 하셨어.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죠? 이 구역의 이 구역의 주인은 나다. 아니 원래 팀플에서 하려고 했었는데 네. 좀 떨어져가지고 네. 김건우 선수랑 이진규 선수랑 보라고. 이게 짠 건가요? 네, 같이 짰어요. 같이 하자고. 굉장히 멋있었습니다. 원래는 팀전 우승이 목표라고 하셨어요. 네. 근데 팀전 아쉽게 떨어졌지만 이 개인전 우승까지 바라보게 됐습니다. 네. 어떻게 된 건가요? 일단 개인전에 지금 올라온 거는 마음이 편해서 올라온 거라 생각하고 팀전은 우승이다 생각하다 보니까 네. 좀 역효과가 나지 않았나. 그래서 마음을 비우니까 역시 결과도 좋은 것 같습니다. 박준효 선수가 굉장히 상대 선수를 면밀하게 분석하는 선수라고 알려져 있어요. 네. 양진엽 선수를 어떻게 분석하셨어요? 일단 공격은 제껴두고 수비를 뒤로 빼면서 Q 수비를 달라붙이고 붙여서 하는 스타일이라서 네. 드리블로 좀 제친 다음에 중거리 슛은 많이 활용하려 했는데 중거리 슛은 아쉽게도 좀 안 들어갔던 것 같아요. 네, 제가 봤을 때도 아까 양진엽 선수의 수비진이 굉장히 강력했지만 박준효 선수의 그 이제 패스나 드리블에 굉장히 힘을 발휘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경기를 치러 오셨어요. 기억에 남는 경기나 선수가 있을까요? 8강 경기가 아직까지도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 민재 형이랑 했을 때 너무 긴장도 많이 했고 제가 운이 좀 좋았던 것 같아서 그게 좀 지금 결승 가게 된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라고 싶습니다. 네, 그게 이제 디펜딩 챔피언을 꺾었던 것이 이렇게 흐름을 잘 끌어오는 거에 도움을 줬던 것 같습니다. 일단 한 경기만 더 이기게 되면 우승이에요. 또 네. 우승을 하게 되시면 어마어마한 상금을 가져가게 되시는데 그러기 위해선 또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준비하실 건가요? 지금 반대편에 이진규 선수랑 네. 김정민 선수가 있는데 이진규 선수는 안지 오래돼서 분석은 이미 다 끝났고요. 김정민 네. 선수는 저번에 한번 붙어본 걸 토대로 해서 만약에 만나게 된다면 한 세트도 내주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다. 네, 자신감 좋습니다. 다음 경기 하시는 선수들 긴장하셔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기에 오신 대로 하면 우승까지 기대를 해봐도 될 것 같고요. 결승전까지 2주 남았으니까 준비 잘하셔서 우승해서 또 인터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결승 진출자가 이렇게 한 명 가려졌습니다. 다음 주에 또 한 명의 결승 진출자가 나오게 되는데요. 기대되시죠? 조금만 기다려주시고요. 지금까지 전수영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박준효 선수를 만나봤습니다. 박준효 선수 어떻게 보면 본인이 더 흔들릴 수 있을 만한 상황이 세 번째 세트에 있었습니다. 경기를 하다 보면은 가끔 등장하는 그 디스커넥 그 장면들이 있는데 박준효 선수가 오늘 그 세 번째 세트에서 정말 아쉽게도 그 장면을 맞이하면서 양진엽 선수보다도 어떻게 보면 박준효 선수가 더 흔들릴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그것을 극복하고 네 번째 세트를 잡아내면서 결승전 진출을 확정을 졌습니다. 자, 이제 팀전 역시 4강이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 되겠는데요. 팀전을 예고해드리겠습니다. 자, S클래스와 비주얼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S클래스의 김승섭 선수가 이제 지휘하고 있는 비주얼 클럽 장인데
바로 이제 그 클럽원들이 구성이 되어 있는 팀이 바로 비주얼이거든요. 이런 비주얼 팀과 만나게 되는 S클래스가 굉장히 좀 여유로운 상황을 어떻게 보면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비주얼이 보여줬던 경기력 또한 만만치가 않았고 정찬희 선수라는 또 올킬러가 있고 S클래스 또한 이제 정세현이라는 올킬러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볼거리가 많은 팀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굉장히 화려한 그 화력들을 가지고 있는 S클래스와 비주얼이 되겠습니다. 저희 오후 3시에 펼쳐지는 4강전 경기 팀전도 여러분들 많은 관심 기대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준비된 모든 경기가 끝이 났습니다. 4강전 경기 첫 번째 경기를 통해서 박준효 선수의 화력이 지금까지 우직하게 올라왔던 신예 양진엽을 잡아내고 가장 먼저 결승전에 올라갔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해설의 김동환, 한승엽 두 분과 함께했고요. 저는 캐스터 성승헌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